2022년 9월 16일 금요일 오후 5시 8분 FC 한양 18회차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승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송나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4명이서 시작하게 됩니다. 은혁이 형이랑 성관이는 각자 개인 사정으로 오늘 녹음에 빠지게 되었고요. 원래 저희가 항상 매주 월요일 녹음인데 이번 주는 이제 추석이 껴서 추석 기간에는 이제 이 공간을 빌릴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부득이하게도 금요일로 옮겨서 녹음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18회차랑 19회차가 지금 이틀 간격밖에 차이가 안 나요. 19회차에 좀 뭘 얘기를 할지 좀 고민이긴 한데 그것도 저희가 좀 나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들 추석은 잘 보내셨나요? 저는 이제 설에 못 갔던 이제 친가를 방문을 하면서 이제 또 수금이라고 하죠. 성공을 해가지고 살짝 조금 기분이 좋은 상태고, 그 다음에 사실 제가 추석 때 이제 친척집에서 뭘 할까 하다가 피해를 보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또 엘리자베스 여왕께서 서거를 하셔서 이제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또 축구를 보지 못한 게 좀 아쉬운 그런 연휴가 아니었나. 그래서 뭐 축구를 못 본 건 아쉽지만 그래도 나름 즐거운 이제 추석을 보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뭐 준석이처럼 친가외가 갖고 이제 그 술집 같은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랑 뭐 술 한잔 정도 했습니다. 저도 뭐 김포집 가갖고 술 한잔 마시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축구가 안 한 게 좀 아쉽긴 했는데 그렇게 해서 4명이서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해축 이슈입니다. 라리가 5라운드가 있었죠. 라리가에서는 레알 마드리드가 전승하고 있네요. 5전 전승. 마요르카를 4대1로 이겼고 이강인 선수 또 도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강인 선수가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죠. 국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준성이가 항상 얘기했던 게 감독 똥꼬집이 있어가지고 절대 안 될 것이다 했는데 결국에는 이번 9월 A매치에서 소집이 확정됐습니다. 이 경기 지금 레알 팬 2명이 빠져가지고 챙겨본 사람 있나요 혹시? 저는 다 봤습니다. 저도 경기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마요르카 그 전에 경기 제가 한두 개밖에 안 봤는데 좀 재미가 없어서 이것도 고민했는데 그래도 레알이니까 했는데 그래도 전반에는 마요르카가 생각보다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줘서 또 이강인 선수 활약 보는 맛도 있었고 후반에는 이제 역시 레알이구나를 느낄 수 있었던 경기가 아니었나. 경기는 뭐 나름 재밌게 봤습니다. 일단은 역시 이 마요르카의 특유의 단조로운 공격 전술, 결국은 이제 무리키의 선제골이 나왔었는데 이 레알 마드리드가 계속 이제 끌려가나 싶었다가 이제 결국은 개인들의 능력, 특히 호드리구랑 비니시우스가 굉장히 또 인상적인 포스트 앞에서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골을 합작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이제 마요르카 쪽을 살짝 살펴보자면 이제 그냥 후방에서 빌드업 하다가 레알의 높은 수비 라인에 막히면서 결국은 계속 허용을 하는, 사실상 반코트 게임에 가까운 경기가 좀 90분 내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가 A매치에도 소집이 되면서 사실 뭐 기복이 거의 없다시피 한 폼을 이번 시즌에 보여줬잖아요. 뭐 예전에 발렌시아에서도 잠깐 잘했다가 또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었는데 지금은 이제 쿠보가 떠난 마요르카에서 이제 사실상의 에이스 역할로 볼 배급이라든지 아니면 볼 운반 이런 것들이 이강인을 중심으로 좀 이루어지면서 본인 자체도 좀 더 돋보일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뭐 현대 축구에서 뭐 많은 얘기를 하죠. 전문가들의 얘기인데 뭐 클래식 10번은 살아남기 힘들다. 근데 마요르카는 공격 전술 자체가 단조롭기 때문에 그 클래식 10번을 필요로 하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이강인이 돋보일 수 있는 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경기를 봤는데 이 클래식 10번 이강인이랑 클래식 9번 무리키 둘이서 공 주고받다가 뭐 어떻게든 무리키의 슈팅이나 다른 방면으로 어쨌든 마무리를 지으려는 그런 전술을 계속 보였던 것 같은데 레알은 진짜 역시 레알. 예. 그냥 뒤집어버리고. 발베르데가 50m 드리블 맞아요. 장면도 있었고. 발베르데는 볼 때마다 우리나라랑 할 때 되게 걱정이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지금. 발베르데랑 뭐 맞닥뜨릴 선수가 뭐 이재성 선수라던가. 그렇죠. 권창훈이라던가 해야 될 텐데. 권창훈은 조금 창원. 근데 권창훈이 이제 국가대표팀에서는 어쨌든 득점을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네. 계속 뽑히고 있는데요. 벤투 득점 2인가 3인가 뭐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다 운입니다. 권창훈 선수가 좀 기복이 심하고 사실 어쨌든 정말 베스트 11을 딱 부상 없이 짜고 봤을 때는 백업이 좀 냉정하게 보이기 때문에 또 사실 뭐 메잘라로 쓰든 오른쪽으로 쓰든 사실
권정 선수 자체가 좀 아쉬웠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강인을 뽑은 건 어쨌든 결론적으로 좋은 옵션 하나를 다시 툴로 장착을 했다. 그러나 뭐 이강인을 벤투가 이래놓고 또 안 쓸 수도 있으니까 이건 좀 9월에 A매치에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권창훈 선수는 최근에는 기복이 없죠, 아예. 그렇죠. 그냥 정말 떨어졌다. 네. 심각합니다. 이런 선수를 뽑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이따가 있다. 그렇죠.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2위 바르셀로나 경기였습니다. 4승 1무 우패 행진 중이네요. 네. 지금 카디스에게 4대5로 이겼습니다. 이 경기도 굉장히 손쉽게 이겼네요. 뭐 사실 카디스한테 계속 지고 있었어요. 뭐 비기거나 지거나를 한 2년 정도 반복을 해서 뭐 카디스가 사실상 조금 약간 좀 카운터라고 해야 되죠. 뭐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완벽하게 또 극복을 하면서 제가 이 경기가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제가 고속버스를 타고 집에 이제 제가 혼자 먼저 왔었거든요. 뭐 올 일이 있어서 먼저 왔었는데 이제 그때 아침에 이제 조금 경기를 다시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뭐 경기 자체는 사실 프랭키 데용을 선발로 쓰면서 제가 봤을 때는 바이에른 뮌헨전을 좀 의식한 로테이션을 돌렸었고 또 그에 맞는 결과가 또 따라주면서 특히 이제 또 관중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경기 자체가 좀 시끄럽고 조금 부산스러운 경기가 아니었나. 그러나 전개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땐 좀 깔끔했던 것 같고 라인업을 보고 살짝만 말씀을 드리자면 뭐 페란 토레스, 데파이, 하피냐가 3톱으로 나왔으나 사실 교체돼서 들어온 덴벨레, 레반도프스키, 파티가 각각 골을 기록하면서 아직은 좀 주전과 비주전의 격차가 뭐 적다고 보긴 어렵다. 뭐 하피냐는 주전이지만 챔스에서도 그렇고 사실 좀 긴장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서 조금 더 발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가비, 대용, 페드리는 그냥 잘했습니다. 뭐 뒤에 나올 경기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선수들이 있어야 이제 중원 전개라든지 특히 볼을 끌고 나오는 가비의 움직임은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보이고 뭐 늘 똑같죠. 뭐 발데 선수 역시 전지성 좋고 경기 나쁘지 않게 풀었던 것 같고 피케 선수가 나오면서 또 이제 로테이션에 힘을 보태줬던 것 같습니다. 베리는 그냥 그랬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카디스한테 전력적으로는 항상 우세였으나 늘 좀 발목을 잡히던 이런 징크스를 끊어냈다는 점과 뭐 프랭키 데용을 선발로 써서 성공을 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좀 이 경기에서는 좀 짚고 넘어갈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계속 요즘 다득점에 쉬운 양상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것 같은데 근데 한번 졌잖아요. 한번 평일에 한번 졌기 때문에 뭐 사실 연승행진은 끊겼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전력적으로 뒤에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많이 올라온 모습 자체가 이번 여름에 그렇게 첼시와 이제 경쟁도 하고 이제 다른 팬들의 비난도 받아가면서 영입을 한 보람이 있는 결과물이라라고 지금까지는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하면 이제 여름에 했던 양아치 짓이 결국 성공이 됐다. 빛을 발하고 있다. 원래 이제 다 잘 돼서 부러운 거죠 사실. 네. 뒤에 말씀드렸지만 그 팀은 또 감독이 또 바뀌었기 때문에 좀 어지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러워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리그에서 무패인데 네. 리그 우승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사실 분위기로만 보면 우승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뭐 사실 레반도프스키도 리그 최다 득점자고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긴 어려운데 일단은 다 뒤에 하는 얘기랑 좀 연결이 되는데 뭐 뮌헨전도 그렇고 사실 문제점이란 게 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뭐 팀이 완벽하게 꾸려졌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특히 하피냐 선수가 조금 애매하게 붕 뜨면서 아직은 덴벨레한테 주전 경쟁에서 좀 밀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상대가 레알이잖아요. 레알은 그냥 레알입니다. 사실 뭐 벤제마 빠지고 뭐가 안 되네 아자르 제로톱도 솔직히 못했거든요. 뭐 아자르 제로톱을 쓰네 해도 이제 본인들의 힘으로 어떻게든 원더골이든 드리블 돌파든 스킬이든 다 승리를 따내는 팀이기 때문에 상대가 레알이라는 점에서 이건 그냥 레알한테 정배를 주고 우리는 역배에서 기적을 노리는 게 맞다고 최근 몇 년간은 좀 그게 냉정하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좀 겸손한 그런 자세였네요. 아니, 사실, 저희가 이번 여름에 선수가 그렇죠. 막 들어왔는데, 우리 우승이야 라고 하는 거는 사실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오는 바르샤 우승 몇 프로 보나요? 바르샤 우승 23% 정도 봅니다. 아스날은 2.3%죠. 네. 아스날은 2.3명 감지 덕질. 네. 네, 그렇게 해서 라리가 여기까지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데스리가 보겠습니다. 분데스리가 6라운드. 미넨 대 슈투트가르트 2대2로 이겼습니다. 요즘 물을 너무 캐고 있어요, 네. 미넨이. 3경기 연속, 그쵸. 3경기 연속인데. 좀 답답하긴 합니다. 이따가 챔스 얘기할 때 제가 좀 까려고 감독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열이 엄청 받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지금 리그에서 안 좋은데 그 경기 자체는 그 2대2여도 좀 좋은 경기가 있었을 수 있잖아요. 경기는 좀 어땠나요? 아니요. 경기도 별로. 그냥 말리는 경기였나요? 미넨 입장에서는 비기면은 뭐 경기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못한 경기입니다. 솔직히 리그에서는 어느 정도 항상 승점 3점을 리그 10연패죠, 바이언이. 기대하는 네. 경기를 하기 때문에 뭐 아무리 뭐 상대를 압도하고 눌러서 진짜 실수로 2골 먹었어도 그 경기는 쓰레기 경기였고 결국 이제 감독이 책임지고 물러날 만한 스택이 쌓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소감을,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느끼는 거는 제가 메넨그라츠 버전을 봤기 때문에 그 경기가 진짜 좀 아쉽게 났는다. 사실 거의 가둬놓고 팼는데 이제 존머신한테 계속 막히면서 그렇게 이제 골을 넣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저는 그렇게 보면서 경기 몇몇 하나하나마다 조금 이제 결정력 측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남아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레반도프스키를 판 휴일증이 아닌가. 정통 9번이 없어서 사실 이 팀에. 아니요, 정통 9번 있어요. 누구 있죠? 마티아스 테리라고. 마티아스 최근에 유망주죠. 네. 2005년생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보다 어리네요. 여기 들어와도 막내. 슈투트가르트 전에서 골을 넣긴 했어요. 네. 선제골을 넣었는데 좀 기대하는 자원이긴 하지만 여튼 뭐 그 선수들한테 뭐 톱 자원을 맡기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나겔스만은 어쨌든 톱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네. 뮬러 마네를 계속 톱으로 돌리는 것 같은데 네, 마음에 안 듭니다. 제가 기억하는 미넨의 그 스트라이커 유망주는 뭐, 지르크지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좀 옛날로 가면 뭐, 얀피에티아프 이런 선수도 있지 않았나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사실, 미넨이 유망주, 제가 본 시대 때는 다 레반도프스키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뭐, 9번을 키웠었었냐는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과연, 이 선수는 좀 성공할 수 있을지, 이런 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르크지랑 그 아르프는 다 기대할 만한 선수였지만 결국은 FM에서만 좀 효과를 발휘했던 선수들이었거든요. 그쵸. FM 본자였죠, 앞으로. 30골씩 때려 막는. 결국 둘 다 팀을 떠났고 네. 텔 선수는 좀 달라요, 느낌이. 스타일이 좀 다른가요? 스타일도 다른데 텔 선수는 제가 알기로도 이 선수가 공식 경기가 많지가 않아요. 성인 무대 경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꽤 큰 돈을 들고 데리고 왔습니다. 28밀 정도. 비싸네요. 프로 데뷔를 작년에 했어요. 저번 시즌에 프로 데뷔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한 몇 경기 안 뛰었어요. 거의 10경기도 채 안 뛴 선수로 알고 있는데 국적이 어디죠? 이 선수가 지금 프랑스 선수입니다. 프랑스. 그래서 스타드 레네스 넘어왔는데 그 몇 경기 안 뛴 선수를 한 30밀 가까이 되는 돈으로 크게 데리고 왔다는 건 확실히 뭔가 믿고 있는 게 있을 거고 그 점에서 앞서 말했던 그 두 명의 떨거지들 둘 다 그 유스였죠? 그렇죠. 네. 나가리 된 그 선수들과 다른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프로 통산 7경기밖에 없네. 7경기. 7경기인데 이제 30밀. 나름 비싸죠. 그러니까 그럼 스타드레에서 7경기라는 거죠. 합해서. 그렇죠. 지금 미네 와서 제가 알기로는 2경기인가 3경기 뛰었기 때문에 아직 10경기 채 뛰랑 말락한 선수였거든요. 뭐 여튼 이 선수가 좀 기대가 되는데 그래도 비기는 거는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반성하시길 바라고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EPL은 이제 엘리자베스 2세의 여왕 사망 이후로 7라운드 전경기 수년이 되었어요. 이게 또 논란이 있었죠? 뭐 이거 지금 연기하는 게 맞냐 안 맞냐 그랬는데 그래도 저희는 먼 나라 다른 나라 팬들이지만 나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기하는 거? 연기하는 거 자체가 일단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맞지 않다, 영국과. 그리고 이게 역사적으로 들어가면은 이 왕국 제도라는 거 자체가 할 말이 많습니다. 이게 어디서 온 건지. 나중에 코너를 따로 하나 빼드릴게요. 이은혁과 송나우의 그 정치 공작소 이런 걸로 하나 빼드릴 테니까. 왜 아니, 혼자 하면 되지, 팟캐스트를 하나 왜. 부수면 되고. 혼자 하면 되죠. 이제 또 새 코너를 찾고 있기 때문에. 아하. 무튼 그래서 뭐 미국 돈이 흘러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근데 여왕이 죽었다고 축구를 안 하는 거는
여왕도 축구 좋아했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경찰력 문제다. 경찰 인원이 이 여왕의 장례식에 동원이 돼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특히 뭐 맨시티, 토트넘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더비 라이벌 매치, 아스날, 브렌트포드도 그렇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치안 부분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연기를 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요거를 듣고도 생각이 달라지지 않으셨는지. 그게 오버한 게요. 네. 장례식장 오지 말라 했어요, 사람들한테. 이게 정정하자면은 애도 기간 때문에 7라운드를 그건 애도고 8라운드 연기. 8라운드 네. 경기 취소되는 게 것들이. 이제 장례식장에 있는 경찰력 인원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그럼 애도 기간을 반대한다. 애도를 굳이 이렇게 엄숙하게, 엄숙주의가 요즘 문제 아닙니까? 저는 엄숙주의를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연기가 됐어요. 뭐 다른 종목들은 연기를 안 하는데 왜 EPL만 유난이냐 뭐 이런 그쵸. 글도 네. 봤던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어쨌든 거기서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8라운드 역시 지금 3경기가 연기가 됩니다. 브라이튼 대 크리스탈 팰리스, 첼시 대 리버풀, 맨유 대 리즈. 첼시 리버풀이 좀 아쉽네. 맨유 리즈. 맨유 리즈도 좀 라이벌 관계. 더비니까. 로즈 더비죠, 그게. 네. 좀 재밌는 경기들이 다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데 뭐 주말에는 이제 라리가 보시면 되고 김민재 보면 되고 시간대가 안 좋아요, 라리가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챔피언스 리그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팀들이 다 2경기씩 봤기 때문에 그냥 짧게 조별로 보고 갈게요, 상황을. 네. A조 1위 지금 나폴리입니다. 와. 2승 달리고 있고요. 리버풀을 무려 4대1로 잡았어요. 리버풀 팬 어떻게 지금 좀 위기죠? 위기는 맞는데 제가 사실 이거 경기를 라이브로 봤는데 제가 전반 끝나고 빡쳐서 껐거든요. 그때 3대0이었죠? 네, 전반 끝날 때 3대 0이었는데 3대 0 상황에서 꺼서 뒤에 상황은 라이브로 보고 나중에 찾아봤는데 일단 뭐 후반에도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고 스팔레티 감독이 역습 전술을 들고 나왔는데 이게 전술이 맞는 건지 아니면 리버풀 선수가 못해서 진 건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졌고 라인업 발표됐을 때 밀러와 고메즈가 선발이었는데 이때 팬들이 굉장히 좀 의문이 많았어요. 최근 폼도 안 좋은데 챔스에서 이렇게 내냐. 마팁도 복귀했는데 왜 고메즈인가 했는데 역시 고메즈가 부족함을 드러냈고 그리고 또 이 경기에서도 역시 중원에서 문제점. 로보트카 지엘린스키한테 털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밀러는 이제는 좀 보내줄 시기가 된 게 아닌가. 제임스 밀러. 네, 제임스 밀러.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조금 못 따라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엘리엇도 뭐 아쉬웠고 또 아놀드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풀백이잖아요. 근데 그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가 잘할 때도 항상 있었는데 그동안은 그래도 뭐 핸더슨이라던가 아니면 오른쪽에 뭐 마팁이 나와서 커버를 해줬는데 이제는 오른쪽에 고메즈가 서 있다 보니까 그 공간에 대한 커버도 안 됐고 게다가 이제 그쪽을 맞는 나폴리의 공격수가 흡이차가 최근 굉장히 폼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뭐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경기가 아니었나. 또 이제 고메즈가 사실 제일 워스트인데 이번 시즌 시작하면서 재계약을 했거든요. 고메즈랑 좀 괜히 한 것 같고 루이스 디아즈는 항상 저는 1인분 이상은 해주는 이번 시즌 저는 지금까지는 루이스 디아즈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루이스 디아즈는 뭐 고맙고 뭐 알리송도 PK 막았으니까 1인분 했다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 경기 오시멘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후반전에도 역시 나폴리가 좀 압도를 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선수를 또 빼놓을 수 없죠. 김민재 선수가 살라도 그렇고 뭐 엘리엇, 아놀드 뭐 이런 선수들과 계속 상대를 해주면서 어쨌든 중원에서 좀 든든하게 저는 좀 잘 막아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선수가 정말 챔스에서도 통하는구나 라는 걸 정말 좀 절감할 수 있었던 그런 1차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역시 스팔티 감독의 이 좀 전진성이 강한 전술이죠. 특히 이제 지엘린스키, 로보트카, 앙귀사가 다 이제 굉장히 앞쪽으로 활발하게 나가는 선수들이고 뭐 폴리타노가 나오긴 했지만 원래 마리손 로사노라든가 반대쪽 흡이차 그 다음에 오시멘 뭐 교체해서 나왔던 시메온에도 그렇고 다 이제 굉장히 앞으로 좀 전진을 해서 꽤 공격적인 축구를 좀 구사를 하고 있고 이런 점이 이제 나폴리가 이번 시즌에 좀 리그에서도 좀 잘 나가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1, 2위 안에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을 좀 만들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리버풀은 뒤에 나올 경기에서는 그래도 좀 중원에 돌아와서 어떻게 결과를 챙겼지만 역시
엘리엇 밀러로는 뭔가 해볼 수가 없지 않을까. 사실 뭐 엘리엇은 너무 어리고 밀러는 뭐 늘 어디든 서줬던 선수지만 이제는 좀 국밥형 선수에서 좀 이제 상한 국밥이 아닌가. 좀 굉장히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다빈 누네즈를 선발로 안 썼잖아요. 네. 근데 이제 피르미노, 뉴네스 둘 다 이제 최전방에서 아쉬우면서 이러면 뉴네스의 옵션 포함 1,400억을 쓴 게 조금 아깝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조금 그 효과가 발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뭐 전체적으로 그냥 나폴리가 잘하고 리버풀이 못한 좀 전형적인 경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의 나폴리의 미드 로보트카 지엘린스키 안기사 다 리버풀이랑 링크를 안 떠든 적이 있습니다. 지엘린스키는 거의 영입 근접까지 갔는데 한 2-3년 전에 네. 그거를 좀 못 데리고 온 게 굉장히 아쉽고 뭐 미드가 아무래도 문제점이니까 지엘린스키 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뭐 그냥 탈탈 털려서 뭐 그런 경기였습니다. 리버풀이 제가 봤을 때는 올 시즌 근 몇 년간 중에 최악의 진짜 최악이죠. 마무리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왠지 겨울에 뭐 엄청난 영입으로 반전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FSC잖아요. 뭐 FSG가 그래도 쓸 땐 또 쓰는. 근데 그 쓸 때가 이번에 이제 그렇죠. 뭐 많이 써가지고 모르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리버풀 좀 불안하다. 많이 불안하다. 이거 이제 1차전이 나폴리 홈이었으니까 리버풀 홈에서 중원이 돌아온다는 가정하에 요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중원 돌아오면 그래도 나폴리는 이길 것이다. 오, 굉장히 김민재를 낙관적이네요. 넘어요? 아, 김민재 넘을 수 있죠. 김민재 잘했거든요, 사실 리버풀. 잘하긴 하더라고요. 네, 잘하더라고요. 잘하긴 했고 근데 이제 또 좀 A 매치도 있고 쉬는 타이밍이 있으니까 나폴리 정도는 이겨야 되지 않을까. 살라의 폼과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네요. 살라가 굉장히 사실상 없는 선수에 가깝다 보니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근데 사실 클롭이 유독 이탈리아 원정에서 좀 약한 게 있어서 이번에도 그런 징크스도 이어진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참 축구라는 게 연쇄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바르셀로나가 레반도프스키를 사가고 이제 비덴이 마네를 사가고 그렇게 되면서 그쵸. 리버풀은 뉴네스를 데리고 왔는데 바르샤는 제일 잘 쓰고 있고 미네는 나쁘지 않게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리버풀이 좀 아쉽지 않나. 그래서 좀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디아즈 예. 그 처음에 토트넘이 굉장히 진했잖아요. 거의 가는 것처럼 했다가 리버풀이 이제 하이제킹을 한 건데 전 그래서 디아즈가 굳이 그 뭐 살라나 마네 백업으로 어쨌든 현 폼으로 봤을 땐 백업으로 왜 가냐 좀 의아하긴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좀 좋은 선택이었다. 그나마 지금 리버풀에서 좀 잘하고 있는 선수. 그렇죠. 디아즈까지 없었으면은 그렇죠. 네. 공격진 파괴에 있는 그렇죠. 거죠. 네. 엘리엇을 또 윙어에도 쓸 수 있잖아요. 엘리엇이 원래 데뷔할 때는 윙어로 나왔는데 이제 클롭이 아예 중앙 미드필더로 분류하는 것 같아서 계속 중미로 나오고 있긴 하네요. 그렇게 해서 나폴리한테 리버풀이 4대1로 졌고요. 나폴리는 2차전도 레인저스 홈에 가서 0대3으로 3대0으로 이겼습니다. 진짜 기세가 네. 여기 또 은둔벨레도 골 넣고 지금 챔피언스 리그에서 잘 나가고 있어요. 네. 리그에서도 잘 나가고 올 시즌 좀 기대할 만한 팀인 것 같고 김민재 선수 때문에 어떻게든 팔로우가 되는데 마침 또 팀이 좀 승승장구하고 있어서 좀 기대가 되는 경우고요. 리버풀이 2차전 아약스를 2대1로 이겼습니다. 겨우 이겼다고 봐야죠. 아 그런가요? 아닌가요? 뭐 골은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경기력은 좋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어쨌든 이겼고 그래도 저는 경기도 나쁘지 않게 풀어갔다. 뭐 물론 골이 좀 늦게 터져서 약간 불안한 감은 없지 않아 있었지만 뭐 괜찮았고 그리고 이제 첼시 경기가 취소됐기 때문에 A매치 그 전에 마지막 경기라서 나올 수 있는 선수들을 다 때려 넣었는데 근데 이제 로버트스는 부상이어서 대신 치미카스가 나왔고 이번에는 누네즈를 쓰지 않고 조타를 선발로 했는데 결국 조타가 1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클롭의 선택이 맞았고 이 경기는 또 오랜만에 전방 압박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좀 볼 탈취도 많이 하고 특히 또 이번에도 루이스 디아즈가 압도적인 압박 횟수를 보여주면서 아마 30번 넘게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루이스 디아즈는 정말 열심히 뛰어줬고 또 이제 마팁이 돌아오면서 마팁씨 마팁 뭐 수비도 든든하고 빌드업도 잘하고 또 드리블을 잘 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오른쪽 아놀드가 튀어나갈 때 커버도 해주고
결승골까지 넣어주면서 거의 뭐 사랑스러운 선수가 아닌가. 아놀드는 어떻게 된 거죠? 아놀드는 저는 근데 언론에서는 막 그러는데 아직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다시 돌아올 거다. 돌아올 거다. 전 믿고 있습니다. 그 아놀드 뭐 머리가 문제라는 밈도 돌더라고요. 약간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어린 나이에 뛰어난 활약을 펼친 오른쪽 풀백. 센세이션을 했던 선수. 그 선수. 헥토르 베예린 생각이 나죠. 벨레린이요. 벨레린 아. 뭐 카디스전에 나왔으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벨레린이 딱 아놀드 정도 나이부터 이제 맛이 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는 둘이는 비교할 그렇죠. 클래스 차이가 많이 왜냐면 난다고 아놀드는 생각해요. 비교가 됩니까? 아놀드는 엄청 어릴 때부터 월드베스트도 되고 사실 엄청났던 선수이기 때문에 벨레린 그냥 빠른 선수였죠. 벨레린은 미넨을 잡아봤지만 벨레린 그 챔스 우승 해봤습니까? 챔스에서 미넨을 잡아봤다. 진짜. 미넨을 잡았다. 아놀드는 혼자서 미넨을 못 잡았습니다. 아놀드는 바르샤 잡았습니다. 바르샤가 뭐 미넨이랑 비교가 됐나요? 이거 최근에는 당신 좀 가만히 계세요. 아저씨. 네. 가만히 계세요. 근데 언론에서 그 아놀드의 잉글랜드 대표팀 뽑혀야 되냐 뭐 이런 이게 폼이 계속 이 상태로 유지되면은 잉글랜드 또 우측 풀백이 너무 세잖아요. 너무 세죠. 워커, 제임스 벌써 2명이고 트리피어도 있고 램프티도 설 수 있고. 램프티는 이제 가나로 귀화가 그래, 귀화가 확정이 됐으니까. 어쨌든 벌써 저희가 3명을 얘기했는데 거기에 아놀드가 원래는 굳건한 베스트라고 봤어야 되는데 폼이 이러면 안 뽑힐 수도 있다. 남문 감독이 안 뽑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서 네. 근데 오늘 잉글랜드 국대 명단이 발표가 됐는데 뽑혔더라고요. 예비 명단인가? 그냥 9월 A매치. 9월 A매치 명단. 9월 A매치 일단 뽑혔는데 혹시 이게 계속 지속이 돼서 계속 조고메즈랑 둘이서 쌍으로 오른쪽에서 가만히 서가지고 아니 골 가만히 서서 먹히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은 또 안 뽑힐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은데. 크로스도 조금 나아져야죠. 네. 이번에 아놀드, 트리피어, 워커, 리스 제임스 뽑아갔더라고요. 잉글랜드가. 네. 너무 센데요? 근데. 근데 아마 뭐 워커가 뛰던가 리스 제임스가 뛰던가 하겠죠? 그리고 뭐 계속 이 얘기도 나왔죠. 옛날부터 뭐 아놀드를 중앙으로 끌고 와서 써야 된다는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뭐 사실 사우스게이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술이라고 할 건 없는 감독이지만 뭐 세우는 걸 봤을 때 그런 스타일의 풀백을 선호하지 않는 것 같다. 네, 굉장히 조금 보더라인 쪽에서 굉장히 끝까지 전진을 해서 강한 크로스를 올리는 그런 유형은 조금 선호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뭐 리스 제임스도 그렇고 워커도 뭐 되게 하프스페이스 쪽에서 플레이를 잘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감독 스타일상 주전으로 쓰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FC 서울로 와야 되는데 아놀드요? 풀백을 이제 미드필더처럼 이용해서 쓰는 이제 아닉스 감독님의 가르침을 좀 받아야 되거든요. 이제 K리그 한 라운드 남았죠? 네, 그 하위 스플릿 확정. 괜찮습니다. 강등 안 될 것 같습니다. 서울 팬인가요? 아니요. 인천 팬인가요? 굳이 꼽자면 인천이지만 선수 개개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본인 좋아하는 선수 중에 이번에 대표팀 된 선수 있나요? 대표팀 된 선수요? 권창훈? 권창훈은 이재성 정도? 이재성은 뭐 월클이죠. 월클이니까. 네. 그렇게 해서 A조 여기까지 보고요. B조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3등입니다. 클럽 브리에가 1등이고요. 포르투는 4등입니다. 좀 이상해요, 이조. 저희 예측이랑 많이 좀 빗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AT가 졌네요. 정말. 시메오네 감독도, 네. 옛날보다 좀 많이 안 좋아진 것 같고, 선수진 퀄리티도 그렇고, 뭐, 그리지만 63분에 넣었다가 또 양팀 협상하고 난리 났거든요. 네. 제가, 사실 뒤에 제가 이 전술 백과사전 코너가 끝나면 또 뉴스 코너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코너가 있었으면 아마 또 신랄하게 또 비판을 했을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뭐, 아틀레티코도 그렇고, 레버쿠젠도 생각보다 고생을 하고 있고, 포르투도 지난 시즌의 위력에 좀 걸맞지 않는, 좀 아쉬운 부분이,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B조까지 봤고요. 이제 대망의 C조입니다. C조 1등 미넨입니다. 2경기 연속 2대0 승. 인테르도 2대0을 이겼고 바르사도 2대0을 이겼습니다. 드로이 사네 선수, 자네 선수라고도 하죠. 2경기 연속 골입니다. 월클이네요. 인테르 경기전에선 잘했어요. 네. 바르사 경기전에선 골을 넣었습니다. 네. 월클이죠? 네. 골 넣었으면 됐죠. 공격수가. 인테르전은 제치고 바르사 전을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저는. 제가 이제 저희 단톡방에서 시작 전에 좀 놀리려고 했어요. 또 털릴 준비해라.
기대하지 말고 잘하. 왜 보냐. 뭐 이런 얘기를 할까 했는데 전반전에 생각보다 매서웠어요. 네. 바르샤가 매서웠고 레반도프스키한테 여러 번 먹힐 뻔했고 실수도 많이 나왔고 해서 가만히 있어야지. 가만히 있길 잘했다 하면서 넘어갔는데 바로 후반전에 시작하자마자 밀던이 리카가 골을 넣어주면서 이제 이겼다. 역전 안 당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경기를 봤는데 아까도 제가 나겔스만 욕을 좀 했지만 나겔스만 잘라야 됩니다. 그럼 후임이 누구죠? 뒤에 FA 감독도 얘기할 텐데. 후임 투엘이요. 포체티노? 그럼 투엘이 이제 돌문 감독을 하고 미넨 감독을 하는? 거의 최초 아닌가요, 그러면? 근데 뭐 독일은 그런 거 상관 안 해요. 독일은 선수들도 돌문 미네 왔다 갔다 많이 하기 때문에. 이번에 줄레도 갔었고 훔멜스는 왔다 갔다 왔다 마르코 갔다. 로제도 이제 라이프치히까지 가면서. 예. 네. 독일이 상당히 그거에 좀 관대하다. 반대한 느낌이라서 네. 투엘과 브라조의 만남은 그리고 바이언 다시 3백 쓰나요, 이제? 과연 3백 쓰기가 지금 딱 좋아요. 센터백 진이 많다. 센터백 진도 많고 지금 파바르가 지금 자기도 센터백 쓰고 싶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풀백을 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팀 이적을 알아보고 있다는 기사가 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3백 쓰면은 파바르 원하는 대로 센터백에 한 자리 주고 하면 행복한 결말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바람도 하는데 나겔스만 잘라야 됩니다. 그 공식이 있어요. 밀러를 잘 못 쓰는 감독은 잘린다. 밀러를 이제 스트라이커로 집어넣으면서 팬들이 불만이 엄청 많았죠. 밀러는 뭔가 스트라이커보단 아래, 윙어보단 안쪽, 공미보단 위쪽, 네. 그게 어딘가에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밀러만의 그 좀 독특한 그렇죠. 플레이 스타일이 있죠. 공간을 만들어주는. 근데 이 경기에서 계속 마네랑 둘이 부딪히고, 같은 팀인데 계속 서로 동선을 잡아먹으면서 찬스도 한번 날린 적도 있었고, 계속 마네도 잘 못했고, 사네도 잘 못했고, 밀러도 잘 못했고, 전반전에는. 그러면서 좀 열불이 났어요, 진짜. 바르샤는 전반전 어떻게 봤어요, 김선님? 저는 일단은 라이브로는 안 봤습니다. 작기 때문에. 제가 사실 기다리려고 했어요. 토트넘 경기를 보면서 기다리려고 그랬는데 너무 졸려가지고 자버렸는데 뭐 사실 저는 8대2 참사를 눈으로 직관을 했던 전반전에 4대1이 된 상황을 보고 이게 축구인가? 라고 생각해서 자고 일어났는데 4골 더 먹히고 1골 넣었던 그 경기를 제가 봤던 세대로서 굉장히 만족하는 경기였다. 왜? 알리안츠 아레나였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파메카노랑 리카가 되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레반도프스키의 뭐라 그래야 되지? 우파메카노가 인터뷰됐던데 패턴을 좀 읽지 않았나. 그래서 굉장히 수비를 좀 잘했다고 생각하고 바르샤는 특히 중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페드리 가비가 굉장히 잘해주면서 이제 중원에서 전진하는 모습도 많이 나왔고 페드리 가비도 각각 슈팅 찬스도 맞이를 했었고 그 다음에 저번에 3대0, 3대0으로 두 번 다 졌을 때도 문제가 됐던 게 이제 부스케츠 쪽에 좀 가해지는 압박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 수비가 강화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풀리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아까 우찬이 형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밀러가 톱으로 나오면서 그냥 전체적으로 미넨의 압박이 전반전에 굉장히 좀 별로였다고 생각을 해서 부스케츠가 좀 편하게 패스를 뿌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르코스 알론소는 사담을 나눌 때 아까 우찬이 형이 사네가 못해서 돋보였다라고 했지만 저는 그냥 기대보다 포백에서 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쿤데 잘했고 이제 하피냐가 챔스 무대에서 조금 긴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면서 그냥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아직 하피냐를 성공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반대로 미네는 전반전에 아쉬웠던 부분이 후반전에 또 갑자기 나아졌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바르셀로나의 여러 가지 수비 전술적인 부분이 좀 읽혔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사비 감독이 아쉬운 판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체를 좀 빨리 가져간다든지 했으면은 좀 경기를 잘 풀어나갔을 것 같은데 어쨌든 미네한테 조금 당하게 되면서 특히 두 번째 골 사네한테 먹힌 건 좀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사네가 잘했는데 왜 굳이 사네한테 차라리 밀러한테 먹었으면 저 아저씨는 원래 우리 팀 잘 패니까인데 맨날 못하다가 갑자기 막 바르셀로나 만나서 드리블 돌파해서 골 넣고 좀 재수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미네는 잘했고요. 저희는 이제 밀라노 더비에서 3대2로 패배한 팀을 한번 잡으러 지세페 메아차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네. 산시로가 없어진답니다. 아예 없어지나요? 네, 이제 산시로를 떠나기로 했답니다. 확실히. 인테르만? 두 팀. 두 팀 다? 또 같이 쓰나요?
아닐걸요? 아, 둘이 다 따로 쓰나요? 인테르 쪽은 모르겠는데 밀란은 네. 딴 데로 갑니다 일단. 아. 인테르도 안 쓰긴 하는데 음. 같이 올진 모르겠고요. 좀 둘이 같이 안 썼으면 좋겠어가지고. 네. 좀 두 팀의 좀 색깔이 섞여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네. 어쨌든, 저희는 지세페 매치 가서 이기고, 한번 캄프누에서 다시 한번 도전장을 내미는 걸로. 아, 제가 보니까 기록을 찾아봤어요. 미넨을 잡았던 챔스에선 다 우승했거든요? 0809랑 1415였는데, 그, 1011 때는 안 만났더라고요. 어쨌든, 뭐, 미넨을 잡으면 챔스를 우승을 하기 때문에, 뭐 사실 토템이죠? 맨날 졌기 때문에, 7득점 20몇 실점이었던 걸로 기억해서, 뭐 저희 사실 뭐 기대는 안 하고 있어서, 그냥 6차전에서 좋은 경기 펼치고 비기면 굉장한 성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리버풀도 나폴리한테 지면은 우승했는데 우승하나요? 우승하시죠. 아 예. 하시죠. 사실 뭐, 리버풀은 주원이 빨리 돌아오고, 그렇죠. 살라가 제 컨디션을 찾는 게 좀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준석이가 이제 알로소 나쁘지 않았다고 했는데 저는 진짜 그게 짜증이 나요 지금. 그냥 싸네가 걔 진짜 병이었어요 진짜로. 병이 걸린 듯한. 참고로 알론소 데뷔전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만약에 코망이 그 자리에 나왔다면 알론소는 분명히 털렸을 거예요. 많이 그 힘들었겠죠. 코망은 그러니까 어쨌든 스피드로 제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물론 싸네도 원래는 그런 선수였지만 계속 왼다리로 공 옮기고 계속 다리 째깍째깍 거슬리게 계속 왼발로만 각을 몰라니까. 옛날에 라멜라 가던 건데. 그렇죠. 네. 알론소가 자연스럽게 왼발을 막으니까 각을 좁히니까 갑자기 오른쪽으로 칩니다. 그러면 갑자기 또 사이드라인 아니면 골라인 그쪽으로 가서 공 나가고 템포 끊어먹고. 근데 또 마냥 욕할 수 없는 게 또 골을 넣고 나서 교체됐는데 갑자기 물병을 던졌어요. 땅바닥에. 네. 그 중계에 잡혔거든요. 네. 그리고 바로 그 라커룸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미쳤구나 쟤. 드디어 이제 나 나가야겠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어디 들렸다가 다시 오고 그 인터뷰에서는 물병을 던진 이유가 교체돼서 화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이 경기에서 골을 넣었지만 이 정도 경기력밖에 못 보인 게 너무 화가 나서 던졌다고 인터뷰를 너무 예쁘게 해가지고 그래 바르샤전에서 너 정도면 바르샤 더 털었어야 되는데 좀 아쉽긴 했지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차라리 싸네보다는 요즘 마음에 안 드는 거는 그나브리 아니면 이제 아스날의 왕자. 런던 이즈 레드. 그나브리가 좀 마음에 안 들고 자비처 마음에 안 들고 자비처 또 잘한다고 칭찬하시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제가 미쳤나 봐. 제가 그 파바르는 이제 칭찬 안 하시나요? 파바르는 잘합니다. 파바르는 괜찮지 않나요? 항상 준수한 옵션이고 지금 부나사르가 지금 6개월간 나오시거든요. 그런가요? 뭐 사실 관계 없지 않나요? 뭐 관계없죠. 어차피 백업 스타니시니까. 어쨌든 그래서 파바르가 지금 다쳐서 나갔지만 뭐 마즈라에도 있고 마즈라이 뭐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나쁘지 않아서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한데 좀 짐 쌀 놈들 빨리 짐 싸서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럽진 않은데 캄프누에서 좀 좋은 성적이 나왔으면 해요. 이렇게 해서 C조는 뭐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D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D조가 이제 스포르팅, 토트넘, 프랑크푸르트, 마르세유 있는 조인데 1등이 이제 스포르팅입니다. 2연승. 와우. 그 다음에 이제 토트넘이랑 프랑크푸르트가 1승 1패로 지금 승점이 동률인데 토트넘은 아까 준석이가 토트넘보다 졸렸다고 했는데 미친 감독이 아닌가 미친 에메르송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르세유전도 겨우 이겼다고 봐야죠. 손흥민 선수 퇴장 유도가 없었다면은 계속 그쵸. 지지부진하던 경기였고 스포르팅전도 계속 똑같이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90분 경에 2골 먹히면서 지게 됐는데 맨시티랑 경기가 없어가지고 맨시티랑 했으면 완전 털리지 않았을까 맞죠. 이런 생각이 들면서 토트넘 경기는 어떻게 봤나요? 일단은 지금 이 D조가 좀 이상한 게 은혁이 형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기서 녹음에 참여했을 때 마르세유 굉장히 인상적인 팀이다. 리강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고 이 르클라시크에서도 굉장히 좋은 인상적인 경기력이 나왔기 때문에 마르세유가 무조건 2등을 차지하고 토트넘 1등을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스포르팅은 5득점 무실점으로 1등이고요. 마르세유는 0득점 3실점으로 2패를 거두면서 4위입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저도 그렇게 예상을 했었고 뭐 다른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상을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스포르팅 굉장히 나쁘지 않은 팀이다. 전진성이 좋고 특히 이제 토트넘에서 잘 들어왔던 게 뭐냐면 되게 짧게 빌드업 하면서 측면에서 고립이 되었을 때도 패스로 풀어나온다는 점이
굉장히 좀 인상적인 팀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토트넘은 조금 뭐 경기 내에서 뭐 잘하다 못하다 하다가 결국은 이제 두 골을 먹혔는데, 뭐 사실 도어티도 그렇고 제드 스펜스도 그렇고 많이 사왔잖아요. 네. 그럼 쓰면 됩니다. 근데 그 선수들이 뭐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뭐 연습 경기든 뭐든 뭐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정말 에메르송 좀 안 보고 싶네요. 정말로 이 선수는 뭐 전진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스피드를 스피드 잘하는 잘하는 것도 것도 아니고 패스가 좋은 것도 아니고 빌드업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발이 그렇다고- 그렇게 빠른 것도 네, 모르겠고. 그렇죠. 그리고 센스가 있어서 뭐 잘 뭐 삭삭 뭐 베껴놓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진짜 너무 조금 토트넘 퀄리티에는 좀 안 맞는 풀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걔는 뭘 잘해요, 에메르송? 제가 그 바르셀로나에서 데뷔전을 좀 봤습니다. 아, 에메르송의 데뷔전. 당연히 잘했습니다. 아, 그러네. 네, 바르셀로나 데뷔전에서 꽤 인상적인 드리블 돌파가 나왔고 공간이 있을 때 치고 들어가면서 크로스를 올리는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하프 스페이스에 우연히 들어가 있으면 슈팅도 좀 때려보려고 하고 저희가 아쉬워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새끼 왜 파냐? 데뷔한 점을 되지도 않았는데 미친 거 아니냐? 그랬는데 저는 와 삼각발이 돼가지고 발을 이제 사포로 갈았나봐요. 크로스를 왜 그렇게 네. 올리는지도 모르겠고. 크로스가 골도 뒤로 가는 거 보고 진짜 토트넘이 윙백이 중요한 콘테 축구에서 왜 계속 에메르송을 고집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페리시치도 손흥민이랑 동선이 좀 많이 겹치는 모습이 나오면서 손흥민을 좀 활용을 못하는 모습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페리시치도 나이가 든 것도 있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폼 자체도 좀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뭐 손흥민, 히샬리송, 케인 셋 다 이제 폼이 좀 안 좋으면서 폼이 좋은 선수가 없네요. 이 팀은 뭐 요리스만 좀 잘 막았던 것 같아서 1승 1패인데 뭐 좀 되게 불안해요. 전 프랑크푸르트를 만나서 어떤 경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프랑크푸르트한테 참교육 한번 좀 당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게 콘테가 정신 차려야 돼요. 에메르송이 작년에 처음 누누 초반에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랬던 거. 닮은 사람끼리 좀 잘 맞나봐요. 포백 3백의 문제가 아닌가 뭐 이런 추측도 해보는데 그런 것보다는 아니죠. 그냥 네. 크로스 자체가 말이 안 되는 크로스. 그냥 축구를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 근데 진짜 100% 동감합니다. 제가 진짜로. 네. 근데 제드 스펜스는 그래 본인 픽이 아니라고 치고 본인이 직접 네. 말했으니까 도고티는 제가 봤을 때는 콘테한테 돈을 빌려서 안 갚았다거나 훈련은 안 나온다던가. 그렇게까지 프로 의식이 없지는 않을 것 같고 뭐 뒤에서 뭐 콘테 욕을 하다 걸렸다거나 아니면 콘테 뭐 어쨌든 네. 그런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간 그 선수 라인업이 아닌가 계속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도어티는 쳐다도 안 보는 느낌이고 지난 시즌 말미 되게 잘했거든요, 도어티가. 네. 그래서 오른쪽, 왼쪽 구분 안 하고 다 잘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도어티는 쓰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에메르송이 그냥 부상을 당하는 게 호재가 되지 않을까? 훈련에서 엄청 잘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봤고. 훈련 네. 여포. 훈련 여포. 네. 아무리 훈련 여포라도 경기장에서 안 좋으면 좀 빼줘야 되는데 그쵸. 네. 빼줄 생각은 안 하고 계속 M1 그 손쿨 캠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손쿨 히샬리송이 나왔어요. 히샬리송. 히샬리슨. 손콜 히가 나왔으면은 그 3명 중에 K는 못 뺀다고 치고 2명 중에 1명만 계속 뺐다 집어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이것만 반복을 하고 있으니 답답한 게 좀 짜증이 날 정도로 그랬고요. 그렇게 해서 F존 D존 좀 혼돈입니다. 네. 스포팅이 좀 치고 나가고 그 다 만만한 팀들이 아니라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음 2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조는 이제 가장 첼시 좀 핫하죠. 지금 4등인데 투엘의 마지막 경기가 챔스였고 네. 포터의 첫 경기도 챔스였습니다. 네. 둘 다 첫 번째 경기는 졌고요. 두 번째 경기는 비겼습니다. 1무 1패로 지금 4위에 달리고 있는데 자그레브한테 털리고 잘츠부르크랑 비기고 킹 오르샤. 그렇죠. K리그 위험이죠. 그렇게 해서 첼시는 요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여기서는 이제 밀란이 폼이 좋은 걸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밀란이 이제 곧 나폴리를 만난다고 하는데 그 경기에서 또 밀란 경기 지켜보면서 첼시전 예측해보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전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전회차를 좀 들어보니까 디나모 자그레브의 주전이 오르시치인데 네. 첼시 밀란이 1, 2등을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냐.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둘 다 골을 넣었죠, 오르시치가. 네. 밀란 상대로도 골을 넣으면서. 그러니까 디나모가 잘했던 것도 맞는데 그냥 첼시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경기는. 그래서 이 경기 끝나고 이제 최고 명장이 이제 짐을 싸고 나가면서
이제 시즌 초반에 거의 이제 승점 쌓은 건 투엘의 전술이 다 했다고 보는 제 입장에서는 보든진과의 마찰이 아니면 좀 납득이 안 가는 결정이었던 것 같고, 뭐 두 번째 경기에서도 비겼는데 사실 잘츠부르크전 비긴 거는 그냥 첼시 입장에서 못한 거잖아요. 뭐 선수 퀄리티로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직 그러니까 그레이엄 포터의 이 축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녹아내려가기에는 좀 시간이 더 걸릴 거라고 생각해서, 마침 또 포터도 3백을 좀 좋아하는 감독이다 보니까 첼시 선수들도 3백에 좀 익숙하다 보니 최대한 빠르게 적응을 해서 첼시가 조금 상승 곡선을 타는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포토와 투엘의 가장 큰 차이점, 뭐 전술 이런 걸 떠나서 국적도 엄청나요. 포토가 케파를 썼습니다. 그렇죠. 좋나요? 전 케파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죠? 왜 좋아하죠? 호감상 아닌가요, 일단 얘가? 당신 같은 깐족대는 이당은 아닌가? 감독 말 안 듣는 네. 선수 좋아하나요? 케파는 강단이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요? 콘테한테 개긴 거 아닙니까? 사리한테 사리한테 얘기했죠. 싸리는 솔직히 개길만 하지 않나요? 사니가 인텔을 잡았는데. 인테르가 팀입니까? 아스날이 인텔을 누가 이기나요? 아니, 아스날이 이기죠. 네. 아스날이 웬만하면 이깁니다, 다. 네. 그러시죠. 네. 그래서 케파가 나왔고, 뭐 포터가 첫 경기 좀 실망스러워서 첼시 팬들은 지금 좀 짜증이 날 거예요. 네. 근데 뭐 어쨌든 뭐 이 선수 감독도 이상한 감독은 아니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왔으니까. 네. 그다음 F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좀 이상하네요. 여기도 이상해요. 레알은 그냥 2승 쉽게 하고 있고, 라이프치히가 지금 2패 중이에요. 그래서 꼴등이고, 샤르타르가 1승 1무로 2등입니다. 특별히 라이프치히가 요즘 못하는 거 말고는 특별한 게 없어요. 라이프치히는 이제 감독이 바뀌었죠. 로제. 테데스코가 잘리고 이제 로제가로 옮기면서 여기도 반등을 노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G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시티 1등, 도르트문트 2등. 재미없네요. 네. 별 크게 없어요. 그냥 홀란드 미친놈이다. 네. 홀란드. 될것 같아요. 맨날 넣 골을. 네. 챔스 2경기 3골이고요. 그리고 세비야. 그렇죠. 지금 이 팀은 이렇게까지 확 꺾일 이유가 있었나? 공격질에는 제가 알기로 크게 변화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 오캄포스가 빠진 거 말고는. 그쵸. 오캄포스 폼이 안 좋았으니까. 그래서 뭐 라파미르도 그렇고 그냥 늘 문제되는 결정력, 그리고 지금 무득점이잖아요. 이게 역시 결정력 좀 문제인 것 같고, 4실점을 봤을 때 코펜하겐이 3실점인데 세비야가 4실점이잖아요. 확실히 디에고 카를로스와 쿤데가 빠지니까 세비야의 수비라든지 이런 게 좀 위기지 않나. 그래서 로페테기가 날아가는 건 좀 시간 문제일 것 같아요. 리그에서도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세비야가 좀 반등을 했으면 좋겠는 게 제 그 리그 팬으로서의 바람입니다. 네.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초반에 세비야가 잘 나갔을 때 굉장히 잘 나가죠. 라멜라가 좀 잘 나가는 경기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토트넘에서 막 넘어가가지고 저는 그 라멜라 뽕이 또 빠지고 다 빠지면서 그냥 전향한 로페테기의 옛날 레알 시절. 그렇죠. 레알 시절에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G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H조입니다. 여기도 좀 이상한 여기도 좀 팀. 이상합니다. 파리가 2연승으로 지금 1등이고요. 유벤투스가 벤피카한테 졌습니다. 1대2로. 여기 또 왜 이러나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유벤투스 위험하다 했습니다, 저는. 지난해 꼭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저도 말씀드렸지만 벤피카한테 지지하는 팀이 1등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땐 파리가 좋고, 특히 이제 하이파전에서 이 팀이 어디 무슨 하이파죠? 마카비 하이파전에서는 네은메가 다 골을 넣었잖아요. 네. 이런 걸로 봤을 때 파리는 그냥 무난하게 1위 수성이 조금 가까워 보이지만, 또 제가 말씀드렸던 벤피카한테 잡히지 않아야 된다. 벤피카는 2승입니다. 4득점 1실점이고요. 최소 실점 팀이죠. 이런 걸 봤을 때 벤피카가 항상 좀 위협적인 팀이죠. 챔스에서도 이제 저번 시즌에 뭐 미넨한테는 털렸지만 바르샤를 2번 더 잡았고, 그 다음에 한 번 비겼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벤피카의 좀 활약이 변수가 되는 요런 게 아닐까. 그렇게 벤피카가 2차전까지 유베를 잡아준다면 유로파에서 유베를 만날 수 있는 또 진기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유로파에서 아스날 유벤 누가 이기나요? 유벤투스는 인테르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블라우비치한테 털릴 수 있지 않을까요? 블라우비치 은케티아보다 못합니다. 전국민 투표. 논란. 본인이 추월본 아닌가요? 이거 블라우비치 은케티아. 지난 시즌에 득점 거의 2, 3위급 했던 것 같은데. 유벤투스 가서 잘했습니까? 그 전에 잘했지? 피오렌티나 잘했죠. 그렇죠. 은케티아보다 못합니다.
은케티아 몇 골이죠? 케티아 올 시즌 한 골, 두 골? 네. 교체 출전이었으니까. 네. 드라프트는 제 알기로 프리킥 골이 2골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움직이면 은케티아가. 네, 그만하시죠. 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코너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입니다. 감독 경질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전 제목을 좀 멋있게 달고 싶었는데 급하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나서 그냥 대충 가져왔습니다. 결국 이 코너가 생겨난 이유는 투엘이 잘렸어요. 투엘이 지금 굉장히 초반에 잘렸죠. 리그 6경기하고 그 다음에 챔스 1경기하고 잘렸는데 후임으로 이제 브라이튼의 그레이엄 포터가 선임이 됐습니다. 그레이엄 포터도 참 신기해요. 지금 리그 6경기하고 팀을 옮긴 건데 투의 경질이 좀 올바른지 그레이엄 포터의 선택은 또 어떻게 보는지 좀 얘기를 해볼까 해서 가져왔습니다. 먼저 투엘이 잘린 이유가 좀 다양하죠. 근데 가장 큰 이유는 보드진과의 결이 안 맞았다. 방향성이 안 맞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딸려 나오는 게 제 기억으로는 가장 큰 게 보드진들은 투엘이 호날두를 왜 사지 말아야 되는지 설명을 안 해줘서 기분이 나빴다. 뭐 납득을 안 시켜서 뭐 사이가 틀어졌다고. 뭐 극히 일부겠지만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처럼 다양한 얘기가 있는데 먼저 이 투엘의 경질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투엘은 첼시에서 최종 62승 19무 18패를 기록을 했네요. 뭐 꽤 60% 가까이 되는 승률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정도면 잘했다고 생각하고 특히 2021 시즌에 램파드가 나가고 이제 투엘이 소방수로 챔스 우승시킨 거는 뭐 제2의 디마테오급으로 굉장히 조금 인상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코난도 여기 안 하겠다고 한 건 잘한 결정 같은데요? 그렇죠? 이번에 보엘리는 너무 원했는데 네, 그러니까 투엘이 그거를 그냥 싫다 한마디로 이제 끝나니까 보엘리가 아니 나를 납득시켜봐라 좀 이유를 대봐라 했는데 투엘이 그거를 명쾌하게 얘기 안 하고 그냥 당연히 축구 좋아하고 축구를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호날두를 반대했을 텐데 보엘리가 뭐 4-4-3이다 그렇죠. 그런 말이 있었죠. 키워가 되면서 그거의 일환으로 호날두를 보엘리가 원했는데 투엘이 그걸 설명 안 해줘서 뭐 그것 때문에도 뭐 해프닝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그것도 내부 일이니까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런 썰이 있어요. 그런 뭐 소스를 봤을 때 사실 뭐 호날두 산다고 하면 그게 약간 네임드 사오는 게 진짜 MLB식 운영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좀 MLB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장기 계약 10년씩 하고 막 뭐 2억 3억 달러씩 주면서 이렇게 선수를 킵해놓는 경우가 많은데 뭐 보엘리가 뭐 시즌 초반에 계속 영입을 못했던 게 뭐 이런 것도 썰이긴 하죠. 사실 트레이드를 요청했다. 전형적인 메이저리그식 운영이죠. 메이저리그는 스타 플레이어들의 트레이드가 좀 자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조금 보드진이 뭐 마리나도 좀 빨리 자르고 뭐 체을 자른 것 때문에도 조금 이제 갈등이 있었다고 하고 이런 걸로 봤을 때 축구적으로 정착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투엘이 그걸 이해를 못해서 이제 일어난 마찰로 인해서 잘렸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이제 시즌 초반에 계속 첼시가 흔들릴 때도 뭐 토트넘전에도 어쨌든 그때가 최정상의 경기력이 나왔고 뭐 여러 다른 경기들도 2대1로 이겼던 경기도 있고 다 봤을 때 결론은 투엘의 전술이 다 간 경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포터는 사실 브라이튼이 가장 좋은 감독 커리어잖아요. 그 뒤로 제일 처음으로 큰 팀을 이끌게 됐는데 그것도 시즌 중도 부임으로 본인이 원하는 선수들도 사지 못한 상태로 부임을 하게 된 것 자체가 조금 불안하다. 그리고 오바메양 불쌍하다. 네, 가는 인터뷰에서 그와 다시 축구를 하게 돼서 기쁘다고 했는데 62분 뛰고 감독은 떠났고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이적 시장을 그레이엄 포터가 겨울에 어떻게 보내고 싶어 할지를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 투엘이 너무 극초반에 빠져나간 것 자체가 후임 감독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고 아무리 내정이 돼 있었다고 해도 그리고 투엘에게도 예의가 아니라고 하긴 그렇지만 좀 마찰 하나만으로 자르기에는 뭐 타이밍 자체가 1대0으로 진 상황에서 잘렸기 때문에 조금 어긋나지 않았나? 그래서 그냥 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이건 말도 안 되는 결정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르는 결정은 이미 전에 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딱 각만 보고 있었는데 딱 경기 지니까 자른 것 같고
아마 그 구단주가 새로 오면서 제가 좀 의욕적으로 뭐 하려는 시도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도 이제 미국 사람이다 보니까 유럽 그 스포츠 문화에 네. 대한 이해도 조금 아무래도 부족하지 않았나 네. 싶은 것도 있고, 또 투엘이 구단주랑 막 구단주한테 굽히고 그런 성격도 아니다 보니까 마찰은 예견되어 있었는데 저는 자를 줄은 몰랐고, 뭐 어쨌든 잘랐는데, 그리고 그레이엄 포터가 와서 저는 잘 데리고 온 게 아닌가, 감독. 또 이제 들리는 썰로는 뭐 올스타전을 추진하고 계시다. 뭐 추진이 아니라 이제 발언을, 인터뷰를 했죠. 네. 그냥 좀 어쨌든 센세이션하게 로만 뒤로 들어왔기 때문에 뭐 어떤 행보 하나하나가 다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올스타전은 그냥 미국 재경권 라디오였나 나와가지고 그냥 해본 말인 것 같고, 추진이 아니고 그냥 가볍게. 네, 그냥 해야 된다, 해보자. 뭐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고, 그 제가 여러 뉴스를 보고 서로 언플도 하고 할 거니까 네. 어느 정도로 봤을 때는 그냥 둘이 맞지가 않았어요. 투엘은 그 기사상으로는 투엘은 이제 이적 시장에 크게 관여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디렉터가 있으면은 디렉터한테 난 이런 선수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디렉터가 알아서 협상하고 이러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디렉터가 없으니까 이제 보엘리 입장에서는 감독이 뭐 협상도 좀 나서주고 맞죠. 좀 여러 방면으로 전화도 돌려주고 네. 뭐 이런 걸 하기를 원했을 텐데, 투엘도 그런 성격은 아니고, 그래서 보엘리가 뭐 직접 이번에 협상을 하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서로 의견 차도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엘리는 세수는 세 부대에 담고 싶었을 거고, 팬들 입장에서는 투엘이 이제 첼시의 최근 역사 중에 가장 힘든 시기를 투엘 때문에 거의 버텼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구단주 때문에. 그래서 팬들은 아실 텐데, 하필 대치자가 또 포터라서 마냥 아쉬우기도 그럴 텐데 또 크게 기대하기도 뭐하고, 참 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굉장히 나쁜 선택이라고 보고 이해는 합니다. 저라도 만약에 제가 보엘리 입장이었어도 오래 끌고 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도 그 나쁜 선택인 것도 본인도 알 텐데, 그럼에도 그럴 수밖에 없는 타임이었기 때문에 약간 필연적이었다. 구단주가 바뀌면서 필연적이었을 거고, 그렇다고 이게 좋은 방향으로 나가진 않을 것 같아서 역시 첼시도 이번 시즌 좀 고난이 예상이 된다. 근데 뭐 좀 과감한 결정을 했는데, 또 포터 들어와서 더 잘하고 이러면은 어차피 그런 말 싹 들어가기 때문에 구단주도 뭐 기다려봐야겠죠. 네. 미국식 스포츠가 깊게 들어와 버렸다. NBA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들어간 결과, MLB적인 요소죠. 네. 저는 이 보엘리를 보면서 네. NBA 휴스턴 로켓츠의 모리 사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그 팀의 감독도 아니에요. 사장님인데 모리 볼이라고 이 전술을 대입해서 그 전술에 맞는 감독과 전술에 맞는 선수를 사와요. 저는 보엘리가 딱 그게 들어맞지 않는가. 그래서 감독주의적인 투엘은 아웃되고, 자기가 조금 쉽게 부려먹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안 유명하고 뭐 한 게 없는 포터를 데리고 온 게 아닌가. 자기의 팀으로 만들겠다. 그럼 호날두 왔으면 포터가 좋아했을까요? 호날두 온 상태로 부임했다면? 포터는 그런 말 할 처지가 안 됩니다. 닥칠 써야 된다? 네. 네. 그리고 포터가 최근에 그래도 나름 실적이 괜찮았지 않나요? 그죠. 포터가 브라이튼에선 좋았는데, 이 큰 클럽을 맡아보지 못한 그런 게 비스타 선수 플레이어 출신은 플레이어 출신이요? 네. 비스타 플레이어 출신. 선수 선수 때 스타가 아니었던 분들은 저는 많이 힘들 거다. 빅클럽에서. 선수들이 무시를 할 것이다. 모예스처럼. 전 모예스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첼시가 전통적으로 태엽이 없는 팀도 아니에요. 많은 팀이죠. 애들이 유서가 있어요. 싸가지 없는 게. 언제부터죠? 역사적으로 싸가지가 없는 게 네. 언제부터일까요? 무리뉴 1기 때부터일까요? 그 안에 작은 아이가 있는 팀은 그것도 이제 내력인가요? 근데 주장들이 다 나가고 의체나고 그것도 다 내력인가요? 내력인 것 같은데. 얘네들 네. 근본을 없애는 게 취미인가 다들. 네. 수비 대장도 이제 그 옆 동네 유스의 주장 출신. 네. 그거는 뭐 잘못했습니까? 잘못했죠. 좋은 영입이었죠, 결국. 그래. 좋은 영입이었는데 토트넘 입장에서는 진짜 나쁜 새끼죠. 토트넘이 뭐 역사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첼시가 뭐 이번에도 투엘이랑 선수들의 부라
이런 썰도 있었어요. 네. 아, 맞아요. 그런 말도 맞아요. 있었어요. 좀 분위기 어수선한데 구단주가 와가지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자기 취향의 감독을 골라놓고 이미 얘기 다 끝나고 경질된 지 거의 이틀도 안 돼서 발표가 됐으니까 이 말은 뭐냐, 다 짜놓고 둘이 그냥 각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타이밍 보면서. 그러다가 분위기 좀 안 좋아지니까 바로 바꾸는 강수를 둔 거를 보면은 팀도 그렇고 빨리 나올 선수 나와야 돼. 네. 예를 들어서 좀 마음에 드는 선수가 저는 딱 데리고 가고 싶은가요? 미네 선수로. 캉테? 칸테 이제 조금 너무 나이도 있고. 아, 그러니까 미네에 데려가고 싶은 선수를 말하는 건가요? 없을 텐데. 네. 첼시에서 옛날에 하베르츠 가기 전에 레버쿠젠에서? 좀 군침을 흘렸던 걸로 아는데 저도 그때 이제 바르샤 오라고. 베르너 첼시 가기 전에 리버풀이 그것도 거의 좀 가까웠었죠. 그런 거의 하이제킹처럼 첼시로 갔는데 저는 근데 리버풀 왔으면 베르너는 잘했을 것 같다 생각해서. 하베르츠 정도가 이제 좀 유망한 네. 인물이었다가 이 하베르츠는 첼시 가서 아예 좀 많이 꺾였던 것 같아요. 네. 아스날은 데리고 오고 싶은 선수가 너무 많은데요. 누구 있죠? 마운트? 마운트, 하베르츠, 리스 제임스, 리스 제임스는 리스 이 네. 정도? 너무 많습니다. 스털링도 솔직히 데리고 오고 싶습니다. 케파 좋아요. 케파 개인적으로 케파랑 하베르츠는 아스날 팬들은 싫어할 거예요. 저는 좋아요. 케파 대 램스데일. 램스데일이 잘하긴 하죠. 네. 그래도 근데 바꾸자면 전 바꿉니다. 진짜요? 근데 욕 먹겠죠? 예. 근데 돌 맞겠죠. 아니 클래스 좀 안 맞지 않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니까 뭐. 저런 사람이 주구장창 텐하고 축구 못한다고 주장하고 그리고 저런 사람이 구단주 되면 감독 자르고 그러죠. 저런 사람이 안토니 뭐 있냐? 안토니? 돈만 많았으면. 안토니야 억울합니다. 진짜 안토니 뭐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네. 여튼 저는 좀 씁쓸한 한편으로 좀 다행인 게 투엘이 윈넨으로 오면 어떨까. 나게스만 버려버리고 나겠으면 안 자를 것 같은데요. 그걸 안 자르긴 네. 스웨인 오면은 미넨 입장에서 좋긴 할 것 같아요. 미네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업그레이드니까 사실 나겔스만이 경험하는 감독은 아니라서. 저는 실은 내심 물론 준석이 때문에 바르샤한테 지는 게 좀 싫긴 한데 옛날에 안첼로티 잘렸을 때처럼 PSG한테 3대0으로 주고 안첼로티가 잘렸을 때처럼 바르샤한테 좀 큰 점수차로 지면은 나겔스만이 잘리지 않을까. 그래도 안 자를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러면 자르지 않을까요? 그럼 자를 수도 있어요. 그 차라리 이세요. 네. 그 유벤투스 팬들도 이번에 파리한테 차라리 질 거 크게 막 6대0 나서 잘렸어야 됐다. 알레그리. 예. 알레그리 후임 투에. 그건 좀 것 어려워. 같아요. 유벤투스 원래 전통적으로 또 3백 썼어요. 네. 콘테 시절부터. 너무 좋은데요? 네,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포그바를 좀 잡아줄 수 있는 감독이 아닐까. 포그바 있으면 안 돼. 그 동네도 사장님이 빡세셔서 그렇죠. 그리고 포그바는 또 얼마 전에 주술 논란으로 주수비요. 전 세계에서 부담을 음바페를 저주했다는 맞아요. 그거. 그런 기사 때문에 또 난리가 났었죠. 장희빈이에요, 뭐? 그리고 뭐 포그바 형이랑 썰전 방송도 했더라고. 뭐 포그바 형은 뭐 폭로하겠다. 아주 동생 그거 아니다. 하여튼 뭐 시끄럽더라고요. 네. 포건이 씨 아주 그 유벤투스 가면은 뭐 잘하긴 하겠지만 저는 포그바 있는 팀 감독은 절대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본인이 감독이면 저도 뭐 그렇게 해서 투엘이 차기 행선지가 지금 뭐 잘린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논하는 것도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미네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무직인 유명 감독들을 좀 명단을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갖고 온 게 지금 포체티노 백수고요. 포체티노는 근데 네. 저는 이번 시즌 안에 감독 일자리를 다시 찾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거든요. 일자리는 브라이튼 브라이튼 포체티노. 이겨본 게 아깝지 않을 거예요. 포체티노 됐고. 아니 근데 포체티노 입장에서도 지가 뭔데? 아니 메시 네이마르 쓰다가 브라이튼 쓰는 게 본인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PSG를 가면서 본인도 한 급 올라갔다고 그렇죠. 생각을 할 텐데 그걸 다시 여러 급으로 내려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근데 저는 제가 포체티노라면 브라이튼 가야 된다. 아니면 어차피 이제- 클럽에서 나를 안 부른다. 아니면 앞으로. 곧 이제 로저스 아저씨 나가면 레스터 가는 레스터도 것도. 괜찮지. 네. 걔네도 하나요. 메디슨도 하나요. 로저스 밑에 뛰다가 포체티노 같은 게 오면은. 그래 로저스도 뭐 근데 그 그럴까요? 메이슨을 에릭센 있으면 에릭센처럼 이제
이제 10번의 부활을 알리면 또 괜찮지 않을까요? 메이슨 아스날에 팔 수도 있잖아요. 포체티노가. 지금 너무 많은데, 에이, 포체티노랑은 거래 안 합니다. 네. 그래서 포체티노가 지금 무직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하임 레브. 아직 팀을 못 구해. 레브 바르샤 오길 바랬었거든요. 사실 오. 왜냐면 지난 시즌에 이제 그 쿠만이 날아가고 유력한 링크가 있던 감독 중 하나가 레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감독 대행 체제에서 이제 레브가 한 6개월 정도 단기로 맡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은 제가 이 아저씨가 오는 건 좋은데 좀 살짝 반대되는 걸 중계 보기가 좀 힘들어요. TV 화면을 쳐다보는 것도 좀 힘들고 아니야 그 러시아 월드컵 때 비위가 상해가지고 그것도 그렇고 바르샤에서 좀 3백을 좀 정착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레브가 바르샤에 좀 단기라도 온 다음에 사비가 오는 그림을 전 처음에 기대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레브는 조금 좀 아쉬운 매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근데 레브는 제가 국가대표 감독하는 것만 계속 봐서 그런지 클럽 팀이랑 약간 상상이 안 되는. 그 레브가 2006년부터 하지 않았나요? 거의? 2010년인가? 그리고 그 전에 수석 코치로 되게 오래 있었던 걸로 알아서. 그래가지고 레브가 2022 월드컵까지 가냐 뭐 이런 얘기도 네. 있다가 결국은 이제 한지 플릭으로 바뀐 건데 레브 클럽팀 하는 것도 좀 궁금하긴 한데요. 미네는 어떤가요? 미넨 독일인이니까. 레브가 미넨 가면 공격이 안 될 것 같은데. 네.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밀러를 잘 썼던 밀러를 골든볼 만들었던 감독 아닌가요? 밀러를 잘 쓰는 감독은 잘 쓴 감독은 이제 네. 하인케스. 뭐 펩은요? 한지 플릭. 하인케스. 펩은요? 펩? 아니면 펩 말고 굳이 따지자면 바날. 루이바날. 반할 있을 때. 펩은 미넨 역사의 치욕의 역사의 한 작품입니다. 바르샤의 영웅이지만 물론 저의 다른 팬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안첼로티보다 싫어하나요? 설마요? 또이또인데요? 비슷합니다 둘이. 둘 다 성적이 최근 16강인가 8강 아닌가? 안첼로티가 더 안 좋았던. 안첼로티도 안 좋았는데 둘이 약간 결이 달라요. 펩은 원하는 거 다 해줬어요 저희가. 뭐 계속 찡찡 거려가지고 만주키치 마음에 안 들어 뭐 마음에 안 들어 오케이 레반도프스키 센터백 필요해 오케이 베나티아 베나티아도 크게 데리고 왔어 큰 돈 데리고 왔고 그 다음에 미드필더진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티아고 티아고 좋은 선수죠. 다 데리고 왔어요 뭐. 바르샤가 안 써서 보낸 건데 다 데리고 왔는데 네. 결과를 못 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거고 그냥 탑축구랑 그냥 못했다? 한 게 없으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둘이 마음에 안 드는데 여튼 레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단 놀고 있습니다. 뭐 거의 차기 프랑스 국대 감독 그냥 이름에 올라가 있다고 봐도 거언이 아니죠. 이번에 월드컵 끝나면 가지 않을까? 그렇죠. 대시장도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성적 못 낼 거기 때문에 대시장이. 네. 그 스쿼드를 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4등은 솔샤르입니다. 4등이 아니죠. 3등이 아니라 네 번째는 솔샤르. 집에 근데 들어가시세요. 이분도 어디 가기가 좀 PL 내에서 가기도 좀 그렇고. 솔샤르 브라이튼? 저는 어울리다고 그나마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솔샤르 레스턴도 아닌 것 같고. 네. 솔샤르도 좀 쓰기가. 그래도 나름 번뜩이는 건 보여줬는데 몇 경기. 무전술의 끝판왕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뭐 어디를 가든 뭐 솔샤르 할 거 없으면 나중에 제가 봤을 때 세비야는 투엘을 좀 선임을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자르면 세비야 투엘 좀 괜찮을 것 같아서. 근데 투엘이 만약에 세비야 안 가면 뭐 세비야 잠깐 들렸다 가시는 것도 근데 또 스페인어가 안 되잖아요. 투엘이. 되나? 안 돼? 안 될 거예요. 투엘이 막 되게 언어를 많이 하지 않나요? 근데 이제 또 스페인 쪽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네요. 마찬가지로 솔샤르도 이제 몰드에서 맨유로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다시 내려가는 선택하기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크게 업그레이드 됐죠 사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 감독도 지금 무직이고 그다음 5번째가 이제 세티엔입니다. 넘어가시죠. 바르샤 이후로 무직이에요. 누구죠? 되게 오랫동안 네. 움직이네요. 뭐 바르셀로나 유스틴 감독이었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때 감독은 메시였던 걸로 기억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가 베니테즈. 배법사. 베니테즈 아직 은퇴 안 했나요? 은퇴한 줄 알았는데. 나이가 많으셔서 할아버지가. 베니테즈 브라이튼. 에이, 브라이튼 애들이 어린데. 베니테즈 레스터. 진짜 그러면 너무 그 로저스랑 느낌이 비슷한데요. 네. 갈 팀이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베니테즈는. 그 베니테스도 그렇고 사실 좀 옛날 감독들이잖아요. 은퇴해야 돼. 그래서 조금 전술 색채가 좀 안 맞는 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안첼로티가 좀 특이하게 이상하게 또 전술 잘 맞춰서 그렇지 좀 되게 옛날 세대 감독인 것 같아요. 로저스도 그렇고. 네.
은퇴하기에는 아직 60이라서 60이면은 레브랑 동갑이거든요, 둘이. 둘 다 나이가 꽤 많으시네. 레브도 오래 했으니까 사실. 네. 판단이 흐려질 나이가 됐어요 이제. 버슨이 더 엄청 나이 많을 때까지 하지 않아요? 안첼로티가 59. 아 59년생? 근데 안첼로티는 성과를 내고 있으니까. 그렇죠. 다들 들어가서 발 닦고 쉬세요. 이제는 거의 감독들이 70년대생, 어쩌면 80년대생까지. 그렇죠. 네. 실은 제가 뭐 이 명단에 없지만 리필 감독을 갖고 올라다가 이 감독은 48년생이란 말이에요. 저희가 리피 축구를 본 적이 없죠. 그렇죠. 본 적도 없고. 사실 뭐 중국 갔다 그거 뭐 그것까지니까. 네. 48년생. 중국 이후로 이제 아직 계속 무직인 상태고 해서 뭐 06 월드컵 우승하셨던 분이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베니테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데스코 테데스코. 얼마 전에 잘렸죠. 뭐 인상적이란 평가도 받았지만 결국 결국 잘- 이제 1kg 다시 한번? 네. 보여주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테데스코. 그 다음에는 좀 추억의 감독이죠. 안비보. 되게 오랜만에 듣네요. 저는 안비오 축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안빌보. 네. 이름만 거의 들은 느낌이에요. 그냥 뭐 그 첼시 감독을 맡았었다. 뭐 이런 얘기만 듣고 잘리고 이제 그 디마테오가 챔스 우승을 했던. 네, 안빌보는 가끔 보면은 터치라인에 그냥 구단 직원 하나 서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갖고 카리스마가 없어요. 카리스마가. 안비보가 가장 최근이 이제 마르세유. 그래서 아, 2021년까지 있었거든요. 또, 마르세유를 갔었구나. 또 은혁 형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데 또 안 계시네요. 아, 마르세유 전문가. 리강 전문가. 네. 다음 누구 또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비엘사입니다. 아, 비엘사. 전 정말 좋아하는. 비엘사 레스터도 볼만할 것 같아요. 비엘사 레스터는 저는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브라이튼은 사실 좀 그렇고. 전 브라이튼도 어울릴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게 브라이튼 축구가 닭고글하기에는 조금 뭐 떨어지지 않나요? 퀄리티가. 뭐 그 닐무페이도 보냈고. 아, 닐모페이. 아, 비엘사는 근데 어느 팀 가도 다 지 맘대로 할 것 같기 때문에 팀을 가지진 않을 것 같다. 네. 투엘 세비야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니, 투엘 미는 투엘 경쟁이. 투엘 미는 오고 나겔스만이 이제 세비야로. 세비야 같은 유벤투스. 데 말고 유벤투스 같은 데 말고 브라이튼. 네. 나겔스만이. 나겔스만은 나엑스면 가기가 좀 짜증이 애매하네. 나요. 계속. 다른 리그를 경험해봐야죠, 나갔으면. 유배 쪽으로 한번 가보는 거. 진짜 세비야 오세요 아무나. 네. 인텔. 축구 좀 재밌게. 인텔은 심장이 있잖아요. 네. 감독을 바꾸긴 좀 그렇고 유배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아, 유배는 진짜. 알레그리가 문제가 없더라고요. 네. 그럼 여기서 유배 감독 한 명 추천해 주시죠. 저희 명단에서. 명단이 없는데, 진짜 레브. 명단에 없어도 아, 추천 네. 한번 해주시죠. 이제 감독 커리어 시작한 칸나바로. 오. 칸나바로 어우. 중국 감독. 그거, 돈 안 줘서 때려쳤습니다. 그러니까. 멋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냥 제가 좋아해서. 저는 마르키시오. 그냥 좋아하는 사람. 좋아한다, 유배 바로. 선수. 정하는 아니 이미 유배 팬들은 이미 좋아하던 레전드가 팀 한 명. 거창하게 예. 많아. 저 좋아했는데 피를로 진짜 좋아했는데. 근데 걔는 솔직히 걔는 나이 동갑이신가요? 아니 그 형은 저는 밀란 사람이라고 계속 생각이 들어서 인테르 사람이죠? 인테르 사람인가요? 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브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유벤투스 진짜. 이걸 찾아보면서 아니 제가 알기로는 피를로랑 누누랑은 분명히 직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서 찾아보니까 피를로가 지금 파티우 카락 빈리크 팀에서 이번 시즌부터 지금 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터키 리그 감독이고 피를로가 뭐 유럽 대항전 나오나요? 아니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저번 시즌 8등 했던 팀이고 지지난 시즌 성격했던 팀이고 별로 100년의 역사는 있지만 별로 없는 팀. 그냥 중위권 정도의 팀인가 그 봐요. 다음에 누누 산투가 지금 이 감독도 참 이상한 데 있어요 지금. 이티하드에 있습니다. 걔도 직장을 구하네요. 에티하드. 아시아에 있어요. 아시아에. 아시아의 별이 되겠네. 아쳄에서 누누? 누누의 김상식? 식버지대 누버지. 올해의 아버지 상을 저는 김상식 승 봅니다. 김상식을. 김상식 아닙니다. 지금 승현이가 팔로잉이 늦어요. 지금 김상식 안 돼요. 그런 거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누구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누누는 잘했던 적 있잖아요. 브라이튼 울버햄튼에서. 네. 김상식은 잘했던 적이 없어요. 김상식은 몇 경기 잘했어요. 누누는 그래도 한 시즌 잘 버텼잖아요. 네.
지금 울산이 우승인가요? 확정인가요? 아니, 지금 저는 5점 차입니다. 저는 솔직히 뒤집대 저도 쉽다고 아,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뒤집혔으면 좋겠고. 그리고 홍명보 2년 연속 준우승인가요? 명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홍명보 감독이 잘릴 공산이 커요. 만약에 2년 연속 준우승이면. 왜냐면은 이번에 아침 조별리그에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봐줬어요. 왜냐? 리그 우승하면 그래도 봐줄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5점 차인데 지금 아직 그런 6경기 남았거든요. 또 이제 그 정규가 끝나면 또 자기들끼리 상수에서 붙죠. 네. 이제 맞대결이 또 있고 저 많이 위험해 보여요. 그거 지고 한두 경기만 더 져도. 한 번 더 인천한테 한 번 발목 잡히고 맞대결에서 진다면 지금 6경기 남았는데 지금 승점차가 5점 차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둘이 맞대결해서 전북이 이기면 2점 차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한 번 비기고 울산이 한 번 비기고 전북이 이기면 동률이 되고 거기서는 이제 울산이 조금만 더 떨어지게 되면은 전북이 다시 이기면서 상식 진짜 식버지가 다시 되면서 상식 종신을 외칠 수도 있고. 종신. 그래서 김상식은 아침 4강 갔잖아요. 그래도. 참 진짜 아침 아휴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떤 감독보다 별로입니다. K리그. 아유, 진짜 불쌍해요 전북 팬들이. 뭐 여튼 갑자기 K리그 얘기를 넘어갔는데 추천할 만한 감독 아까 유벤투스까지 얘기했죠. 그다음에 뭐 또 흔들리는 팀 중에 추천할 만한 그렇지. 근데 월드컵 끝나면 감독 맹을 우르르 나올 거라서. 네. 그렇죠. 벤투도 어디 갈 수 있잖아요. 브라이튼? 왜 자꾸 브라이튼한테 이겼으니까. 그럼 브라이튼이 드디어 4-3-3 시도하나요? 네. 빌드업 축구? 브라이튼식 빌드업. 어쨌든 이 감독도 유럽에 다시 그렇죠. 오려고 한국이랑 계약 같은 게 없지 않으니까 또 기회가 오면 본인이 할 거니까, 일단. 벤투도 제가 봤을 때 저희가 어느 정도 벤투가 꽤 오래 했잖아요 지금. 네. 한 3년, 4년. 저희한테 어느 정도 미운정이 들었기 때문에 네. 벤투가 월드컵 끝나고 어디 감독하는지도 좀 재밌을 것 같아서. 벤투 나가고 이제 한국 대표팀 감독도. 네. 와, 그러면 진짜 올만하겠는데요? 안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3백. 근데 한국 수비진으로 3백 쓰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스토퍼로 세울 수도 투엘 마음에 드는 게 네. 김민재 말고 없을 것 네, 같아요. 김민재 말고 없을 것 같아요. 로베르토 마르티네즈? 잘리지 않을까요? 지가 안 올 것 같은데요? 마르티네즈나 김상식이나 비슷합니다. 뭐 아니면은 뭐 남는 팀의 슈틸리케. 또요? 저희 팀 말고 남는 팀에 브라이튼이네요. 왜 자꾸 브라이튼 괴롭혀? 그러면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또 뭐 스털링 같은 선수가 없어서 졌다 뭐 이런 얘기 또 하겠죠. 네. 그렇죠.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개소리 감독편 좀 해봤거나 두 번째 코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코너입니다. 9월 A매치 소집 명단이 발표가 됐죠.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국가대표팀 명단 한번 분석해보는 코너 마련해봤습니다. 일단 9월 A매치 소집 당일 발표된 명단으로는 골키퍼가 이제 조현우, 송봉근, 김승규였어요. 조현우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네, 소집이 해제됐고 대신에 이제 제주 유나이티드 김동준 선수를 발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비수는 이제 센터백진, 권경원, 김민재, 김영건, 조유민 4명 뽑혔고요. 풀백에 이제 5명. 김문환, 김진수, 김태환, 윤종규, 홍철 5명입니다. 그 다음에 미드필더 백승호, 손준호, 정우영, 황인범, 권창훈, 나상호, 손흥민, 양현준, 이강인, 이재성, 그 다음에 프라이브루크의 정우영, 황희찬. 공격수는 네, 절대 안 바뀌죠. 조기성, 황희조입니다. 일단 이 명단이 어느 정도 이제 월드컵 전 마지막 선발 명단이라고 봐야 될 텐데 어떻게 보시나요? 전반적으로. 일단 김민재 복귀는 정말 크게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어쨌든 김민재가 없었을 때 수비 불안은 늘 있었으니까. 그리고 김진수 선수가 K리그에서 잘한다는 소식을 들어서 저는 K리그 팬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김진수 왼쪽 옵션은 박아놓고 오른쪽에 김태환, 김문환이 좀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이제 이용이 좀 안 뽑혔으니까 이용 선수 나이도 있고 그래서
특히 저는 김태환 선수 잘했던 A매치를 좀 많이 봐서 김태환 선수에 대한 좋은 인상이 있기 때문에 잘 뽑은 것 같고, 수비 자체는 뭐 크게 변화가 없지 않을까. 김민재, 김영권, 김진수, 김태환이 조금 선발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뭐 홍철 선수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좀 왼쪽에서 전체적으로 본인이 좀 더 만족하기 때문에 뽑았다고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손준호 선수 다시 뽑았는데, 손준호 선수가 특히 중원에서 조금 힘을 더 보탤 수 있는 선수고, 뭐 국내에서 뭐 K리그에서 MVP도 받았던 선수라면서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손준호는 또 벤투의 픽이고, 제가 기억하기로 남태희가 한창 뽑힐 때도 손준호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서 뭐 되게 플러스적인 요소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권창훈, 나상호는 늘 비판을 받고 있지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또 벤투의 하나의 고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양현준, 이강인이 뽑혔는데, 저는 이거는 기사를 보니까 송민규도 좀 부상이고, 어쨌든 본인의 원픽이 부상이라서 그 김에 좀 여론 고려해서 뽑은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이강인 안 쓸 거라고 봅니다. 뭐 한 경기 교체 정도 쓸 것 같고, 양현준은 또 너무 어려서, 그렇죠. 양현준을 지금 완전히 믿고 윙어든 어디든 넣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 다른 선수 좀 실험하기도 바쁘지 않을까. 지금 플랜 A 자체도 붙는 상대들이 다 조금 속도 빠르고 피지컬 좋은 팀인데, 이런 팀이 압박 많이 들어왔을 때 또 본인의 또 고집 부려야 되잖아요. 빌드업 해야 되니까. 이 선수들을 좀 실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특히 이강인이 조금 위치가 애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측면으로 봤을 때 과연 얼마나 역할이 손실되지 않고 나올지는 모르겠고, 조규성, 황의조는 늘 똑같으니까 저는 그냥 이 정도로 짧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풀백이 이제 김진수 선수가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레프트백은 제가 봤을 때 2명 확정이 된 것 같아요. 김진수, 홍철로. 그리고 원래는 라이트백은 이제 이용, 김태환이 이렇게 그렇죠. 있는데, 네. 이용 선수가 지금 전북에서도 그렇고 완전히 이제 주전에서 밀려서 좀 경기수, 출전 시간에 의해서 이제 수원 FC로까지 임대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용 선수는 아예 부상에서 멀어진 것 같고, 지금 그래서 이제 3명, 김문환, 김태환, 윤종규 3명 중에 이제 2명을 데리고 갈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제 또 26명이기 때문에 네. 풀백을 또 한 명 더 데리고 갈 수도 있고, 네. 그것도 모르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김태환 선수가 제일 먼저 1순위일 것 같고, 윤종규냐 김문환이냐, 제가 이제 서울 팬으로서 봤을 때도 좀 비슷해요. 근데 이제 윤종규가 뽑히면은 좌우가 다 되니까. 그렇죠. 좌우가 되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렇지만 윤종규는 안익수 감독 하래에서 아까 아놀드 얘기했지만, 네. 미드필더적으로 아놀드 조평현 선수인데 벤투는 절대 그렇게 안 쓴단 말이죠, 풀백을. 그렇게 해서 윤종규가 이제 저번에 동아시안컵에서도 좀 욕을 좀 먹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좋은 기억은 아닌데, 어쨌든 윤종규 선수를 벤투는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수비는 그렇게 된 것 같고, 미드필더 양현주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여론에 의식했다기보다는 안 뽑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냥 뽑아본 것 같고,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엄원상, 송민규가 아직은 우위라고 보고, 그쵸. 이강인은 저는 쓸 것 같아요. 저도 왜냐면 이제 이게 사실상 마지막 A매치가 될 네. 건데, 그래도 이제는 한번 마지막으로 써보려고 데려온 거 아닐까. 그럼 어디로 나올까요? 오른쪽에서 플레이메이킹을 할까요? 아니면 포메이션을 바꿀 것 같지는 않아서 저는. 이강인 하나를 위해서 포메이션 바꿀까요? 저는 바꾼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도 그렇고, 저는 4-4-2 써서 투톱. 한쪽이 조규성 투톱 쓰고, 투톱 쓰고 이강인을 왼쪽에. 이강인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 역시나 벤투가 그냥 데리고 간 건지, 주전으로 쓰기에도 무리가 있다고 보진 않는데, 벤투는 어쨌든 저희가 지금 본 바로서는 주전 명단 11명은 거의 정해놨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예상이 안 가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번에 이승우 선수 안 뽑혔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죠? 32라운드 MVP 받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이승우 선수를 뭐 뽑는 게 뭐 어쨌든 이승우도 크랙 느낌으로 데려가는 건데, 벤투가 여태까지 뭐 크랙으로서 데려갔던 선수를 뭐 한 번에 많이 데리고 가진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 감독 자체가 워낙에 실험적인 감독도 아니고 본인의 플레이 스타일이 너무 확고한 감독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강인 말씀도 드렸지만 뭐 이승우도 사실 지금 벤투 체제에서 쓰긴 좀 어렵다고 봐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승우보단 이강인이니까 지금 폼 자체도 그렇고 어쨌든 클래스 자체가 이강인은 조금 유럽에서 먹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냥 이승우 이강인 중에 한 명 데리고 왔다라고 그냥 저는 좀 가볍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승우, 이강인 중에 그런 것 같고 그렇게 하자면 이강인은 안 뽑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또 라리가에서 계속 공격 포인트를 쌓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게 평가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이승우를 안 데리고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좀 비판적으로 보는 게 명단에 이승우와 비슷한 플레이 스타일을 가진 선수가 있냐 했을 때 한 명도 없거든요. 근데 권창훈 같은 경우에는 뭐 이재성, 이강인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고 나상호는 손흥민이 있고 또 뭐 황희찬을 그 자리에 쓸 수도 있고 근데 이승우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는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안 데려간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근데 이제 이성우 선수는 어쨌든 벤투 감독이 뭐 한정적이다, 고집이 세다라는 평도 있지만 이승우 선수를 안 뽑아본 것도 아니고 뽑았죠. 몇 번 써봤죠. 제 생각보다 벤투 감독이 풀이 넓긴 해요. 이상한 선수들 막 뽑긴 했는데 많이. 그렇죠. 그래서 뭐 결정에 나름 이유가 있고 그거에 책임은 지겠지만 이승우 선수와 나상호 선수를 굳이 인터넷 요런 나상호 깐의 인터넷 악플러처럼 방금 나오가 굳이 나을 게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서울 팬으로서 마음이 아픈데 굳이 따지자면 밸런스적으로 나상호가 나아요. 밸런스적으로. 밸런스요? 뭔 밸런스요? 근데 나상호를 좀 측면에 쓰기 좀 애매하지 않나요? 나상호는 저는 쓸 수 있다고 봐요. 손흥민의 대체자 그 역할로. 근데 권창훈 뭐냐고요. 근데 저는 반대로 차라리 권창훈은 뽑아갈 수 있는데 나상호를 왜 뽑았는지인데 이게 이 리그 경기를 보면은 나상호는 수비력이 일단 좋습니다. 나상호는 올 시즌에 잘한 적이 있어요. 시즌 초반에. 권창훈은 근데 권창훈이 국대팀 가서 주워 먹는 거라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월드컵에서는 주워 먹는 거 하나하나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마차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가마차기요? 네. 나상호는 가마차기를 못합니까? 전 나상호가 골 넣은 경기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나상호는 페널티킥 잘 그렇긴 하죠. 페널티킥 잘 차는 나상호가 찹니까? 나상호가 차야죠. 나상호 차야죠. 손흥민이 차지 않을까요? 여기 다들 PK. 근데 손흥민 PK를 못 차서 그러니까 모르겠네요. 민재 한번 찾아. 근데 홍철도 솔직히 아쉽고 송범근도 아쉽습니다. 이제는 송범근은 아예 그 세 번째 상업적으로. 키퍼를 네. 딱 점찍어 놓은 것 인천의 같아요. 김동원 선수가 정말 괜찮거든요. 풀에 없으니까 골키퍼는 뭐 기대조차 안 하는 게 좋지 않아요. 근데 상업적 골키퍼는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어서. 홍철 대신에 뭐 설령우 어떤가요? 설령우 왼쪽 오른쪽 다 되니까. 근데 벤투가 그렇게 안 아래 생각 바꿔야 안 돼요. 그럼 설령우가 설령우가 오른쪽에 나와야 되는데 또 오른쪽에 김태환이 너무 김태환 잘하니까. 때문에 이제 못 나오니까. 그래도 홍철보단 왼쪽에서 잘할 텐데. 아니죠. 설령우도 요즘 안 좋아요. 사실 설령우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아요. 누가 잘하죠 K리그? 서울에 잘하는 풀백이 누구 있죠? 네. 이태석이 안 다쳤으면 저는 맞아요. 이태석 무조건 나왔어야 된다. 이을용 선수 이을용 감독 아들. 네, 그쵸. 그나마 괜찮은데 지금 방금 준서이가 얘기했다시피 지금 풀백이 완전 맛이 다 갔습니다. 기근인 것 같아요. 완전 네. 기근이 원래 애초에 희귀 포지션이었는데다가 네. 진짜 김진수 선수 빼면은 그죠. 리그 전체에 지금 마땅히 좋은 선수가 없어요. 정우재도 별로고. 그냥 그 중에 순위를 나열할 수 있으면 나열할 수 있겠지만 다 그나물의 그 밥인 느낌이 다. 외국 진출할 선수가 안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김진 선수는 이제 호펜하임도 갔다 왔고 그쵸. 수비수 치고는 엄청난 업적이기 커리어가. 때문에 그리고 계속 잘하던 선수고 하니까 그나마 인성 빼고는 모든 걸 가졌다. 그리고 그 센터백에 뭐 요즘 홍정호 얘기는 좀 잠잠해진 것 같긴 하네요. 근데 홍정호도 전국 골이 그래서 작년에 잘했지만 올해 홍정호가 맹부이 없습니다. 맹부이. 명분이 없다고요? 네. 센터백도 지금 박지수 선수가 아예 이제 제외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유민 선수를 지금 쓰려고 하는데 이거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가요? 유일하게 이제 전체 명단에서 K리그 2 선수거든요. K2 선수인데 실은 대전이 조유민 선수가 대전 소속인데 네. 대전이 굉장히 많은 실점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감독이 그렇죠. 또 이민성 감독이 욕을 겁나게 먹고 있는데 그거랑 별개로 이제 조유민 선수는 뚝이 좋으니까 뚝배기가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고 조유민 선수가 이제 그분 남자친구죠. 티아라 출신의 그런가요? 노래 잘하는 분 있거든요. 누구? 효민은 황희조랑 사귀었었는데요? 맞아요. 아이고 은정? 티아라 소연? 은정 아닌가? 은정인가? 은정? 지영?
지영은 누구야? 근데 아는 여자애랑 다 말하는 것 같은데. 티아라 지연 있죠, 지연이. 지연이 있죠, 지연. 지연은 이제 황재균 와이프. 와이프 결혼했어. 소연, 티아라 소연. 소연. 황재균 부럽다. 그래서 이번에 9월 23일 날 고향에서 코스타리카와 경기를 하고요. 27일 카메룬과 서울에서 경기를 합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또 말이 많아요. 네, 제가 이거 기사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마지막 전력이 엇갈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일본은 원정을 갑니다. 일본은 이제 일본은 독일 디셀도르프에서 이제 미국이랑 에콰도르 경기를 치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홈에서 9월 평가전을 치르는 팀이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은 30명을 소집해서 대표팀을 꾸렸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선수를 좀 많이 뽑았다. 그래서 최종 엔트리를 확정하기 전에 마지막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소집 인원을 4명 늘렸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한국은 11월 중에 마지막 평가전을 치를 예정이어서 K리그 위주로 또 소집을 한다고 하는데 일본은 따로 평가전을 치르지 않는 대신에 바로 이제 쿼타르로 입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뒤에 말한 다른 내용은 좀 차차하고 원정 경험이 좀 없는 게 6월에도 다 한국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카타르라는 원정기를 떠날 거면 다른 나라에서 조금 실험을 해보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뭐 시차 적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금 해결해 나가는 능력도 필요하니까. 근데 역시 고향과 서울에서 이번에도 뭐 꽤 많은 관중이 들어오겠죠. 이 많은 한국 관중들과 함께 치르는 평가전이랑 월드컵이랑 좀 분위기가 다르다고 봐서 조금 원정에 대한 적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조금 아쉬운 우려도 한번 표현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 요즘 대표팀 인기가 K리그 뭐 이런 거랑 별개로 너무 네, 맞죠. 지금 고조를 네. 그 최고점을 찍는 느낌이기 때문에 근데 왜죠? 왜 맞죠? 소흥 선수랑 이제 잘하니까. 득점만 하고 막 그런 이래가지고. 활약을 힘입어서 뭐 이제 최근에 왔던 뭐 브라질도 그쵸. 괜찮았고 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느낌이어서 이제 축협이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나 뭐 이런 비판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럼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두 경기 다 매진이거든요. 그렇죠. 한국에서 하기 월드컵 마지막 경기들이기 때문에 거의 매진일 텐데 저는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홍현석 선수 벨기에. 차출을 이제 원했었는데 요즘 엄청 잘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다 경기가 열려서 차출이 어려워졌다. 그래서 일정 조율 때문에 차출이 안 됐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좀 아쉽고 홍현석 선수가 지금 벨기에에서 2골 1도움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유로파 김민재 선수를 따라잡았어요. 골수를 지금. 최다 득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좀 기대를 볼만 했을 것 같은데 뭐 뽑히지 않아서 그것도 아쉬운 거고. 그렇게 해서 뭐 대표팀 저희가 아직 카타르 H조를 안 했잖아요. 저희 조. 네. 다음 주에 아마 하게 될 건데 그 조에서 얘기는 어차피 하겠지만 그래도 각자 이번 월드컵에 어떨 것 같나요? 그 대한민국. 이런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안정환 선수 유튜브를 좀 봤어요. 뭐 네. 이렇게 뭐 우리 그 포르투갈, 가나, 우루과이도 좀 분석을 해놨던데 너무 암울해 보이더라고요. 이 전력도 보고 아무리 제가 국뽕을 충전해서 좀 밝은 미래를 보려고 해도 가나 귀화 선수 때문에 가나도 이제 만만한 팀이 아니게 돼서 포르투갈은 뭐 늘 얘기했지만 그냥 포지션 하나하나가 다 사기입니다, 진짜. 네, 뭐, 후베인 디아스, 뭐, 칸셀로, 베실바, 최전방에 조타, 펠릭스, 뭐, 호날두, 말하면 입만 아플 정도로 굉장히 선수들이 많은데, 뭐, 그것도 그렇고, 우루과이는 그냥 스쿼드가 너무 좋으니까. 누네즈, 발베르데, 아라우부터 시작해서 세부적으로 뜯어 들어가면 선수들 엄청 많고, 베테랑과 이제 신구 조화가 좀 잘된 팀이라고 생각하고, 가나 이제 EPL에서 뛰는 꽤 중견급 선수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또 스쿼드 자체가 또 강해졌는데 물론 그건 변수는 있습니다. 그 귀하 선수가 녹아들지 못할 수도 있고 기자 선수들이랑 불화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거 차차하더라도 정배는 3패가 아닌가. 네. 저는 그냥 좀 냉정하게 그렇게 보고 어떻게든 1무든 1승이든 챙기려고 좀 유도리 있게 전술을 좀 짜가고 선수도 좀 잘 뽑아가야 되지 않을까. 조금 너무 이번엔 저는 개인적으로 2조에 걸리든 그 일본 인조 있잖아요. 독일 스페인조에 걸리든 여기 걸리든 결과는 좀 비슷할 것 같다고 좀 생각합니다. 저도 뭐 비슷하게
저는 16강 갈 확률 10% 미만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분명 조편성 했을 때 굉장히 좀 좋아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다 좋아했는데. 뭐 그때는. 언론에서 뭐 최악의 조 피했다, 죽음의 조 피했다는데 오히려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일단 가나가 귀화가 안 됐었고, 네. 그 다음에 우루과이가 솔직히 말해서 뭐 뉴네즈라던가 네. 뭐 발베르데라던가 굳이 뽑자면 뭐 벤탄쿠르라던가 뭐 이런 자원들 자체가 준사한 자원인 건 저희가 다 알았지만 뭐 아라우까지 완벽히 이렇게 발베르데는 뭐 아라우같이 리그를 씹어먹을 선수라고도 저희가 간과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포르투갈은 솔직히 말해서 못했죠. 유럽 1포트 중에 네. 최약체니까 그쵸. 그래서 저희가 희망을 가졌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러니까 포르투갈도 그렇고 우루과이도 그렇고 그 지역 예선에서 그렇게 잘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워낙에 남미에선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거의 압도적이었고, 네, 그렇죠. 포르투갈도 제가 알기로 1위를 못했다가 겨우 이제 플레이오프 치러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조금 이제 독일, 스페인은 워낙에 이제 거의 최강자급의 포스를 보이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조금 쉽지 않다고 한 거지. 저는 이제 처음 되자마자 저희들은 이제 축구를 많이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뭐가 꼴조라는 건지 좀 네. 이해를 못했어요. 저는 일단 포르투갈, 우루과이한테, 특히 우루과이는 저희 대표팀이 거의 최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남아공 때도 결국은 2대1로 졌는데, 그냥 상대 전적이든 뭘로든 봤을 때 이건 유리하기 힘들다. 뭐 우리가 뭐 2002년처럼 송중국이 재림해서 뭐 피구든 베실바든 틀어맞고 뭐 이렇게 나오지 않는 이상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권창훈이 있으면 3패, 설령우 있으면 16강, 두 개 다 이루어지면 8강. 자, 권창훈 있을 것 같나요? 무조건 있죠. 권창훈 가겠죠. 지금까지 계속 꼽았어요. 설령우 올 것 같나요? 절대 안 오죠. 네, 그럼 3패죠? 그러니 그냥 자기 좋아하는 선수 안 뽑았다고 좀 찡찡대는 것 같은데. 3패인데 이거 한번 뭘 붙여본 거죠? 네. 권창훈이 제가 봤을 때 3경기 중에 최소 1경기는 선발이거든요. 저는 2경기는 선발이라고 봅니다. 2경기까지. 권창훈이 참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면 좋죠. 네. 잘하면 좋죠. 잘할 거라고 예상을 안 하시잖아요. 잘을 못하는 친구를 자꾸 잘하라고 하면 애가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권창훈이 러시아 월드컵 전엔 진짜 잘했었는데, 그때 진짜 완전 잘했죠. 제가 그 기종에서 엄청 잘하다가 기종에서 막 10골씩 넣고, 네, 근데 그때 마지막에- 부상을 크게 당해서 그 뒤로 폼이 좀 맛이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국가대표팀 소집 명단까지 알아봤고요. 오늘은 뭐 저희 4명이서 좀 많이 떠들어 봤어요. 이상한 소리도 많이 했던 것 같고. 이따 확인해 봐야겠지만 편집할 분량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4명이 나쁘지 않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4명이서 했었는데 6명으로 하다 보니까 역시 사람 많은 게 좋다, 이런 걸 느끼다가 다시 4명을 하니까 오디오가 좀 비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다들 괜찮았던 것 같아서 나름 만족스러운 녹음이었고요. 이제 이틀 뒤에, 정확히 말하면 3일 뒤에 이제 다시 18화, 지민이 18화니까 이제 19화 녹음을 합니다. 제가 건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네. 송나우, 이은혁 진짜 월요일 특별 코너 하나 편성해와라. 아, 새 코너 하나 준비해볼까요? 정말. 그래서 월요일이 사실 PL 7경기 말고는 사실 다룰 게 크게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짜 송나우, 이은혁 코너 한 번만 좀 편성해 오시는 게 어떻습니까? 네, 제가 혼자 준비해보겠습니다. 아니요, 같이 하셔요. 특별 아니, 멤버가 6인데 지금 각 코너가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성관이 형은 이제 군대 앞두고 있고 이제 코너를 좀 요즘 안 하고 있긴 하지만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엄중히 고려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협의하에 잘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좀 뭐 쓸데없는 약간 웃긴 방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면서 오늘 18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FCR행 18화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